도형은 마지막 단원이고요. 이제 시험 중간고사 범위의 여기까지가 한 80% 보시면 돼요. 많이 왔죠. 그러니까 생각보다 평면좌표랑 직선이랑 원해방정식의 덩치가 커요. 덩치가 크고 도형의 이동 같은 경우는 이제 단어는 없는 겁니다. 그냥 앞에서 배웠던 거를 다 갖다 쓰는 거기 때문에 이게 쉽지는 않습니다. 자, 우선은 이렇게 한번 좀 적어주세요. 도형의 이동이라는 거는 뭐 항상 이 개념을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쌤은 이 도형의 이동은 사실 없어요. 없다가 실제로 개념입니다. 도형의 이동은 없다. 그럼 이제 도형의 이동이 없으면 뭐가 있는 거냐? 이게 와닿을지는 모르겠는데 이 도형 위에 간단하게 할 거야 개념을. 자, 도형 위에 임의의 한 점을 잡아서 임의의 한 점을 규칙에 맞게 옮겨주는 것. 이제 공부를 계속 문제를 풀고 연습을 하다 보면은 요 문장이 좀 와닿았으면 좋겠습니다. 저게 이제 실전 개념이고 저게 핵심이고 저렇게 문제를 풀게 되어 있고, 그러니까 공식에 의존하는 건 아니다. 도형의 이동이라는 거는 없다. 도형이 어떻게 점을 다 움직이느냐 이제 이런 얘기고, 이제 이걸 배우는 거예요. 다가 이제 점의 이동과 도형의 이동을 따로따로 해야 되는데, 우선은 중3 때 이제 지금 정말 많이 하던 게 이런 거거든. 예를 들어서 이제 y는 x제곱이라는 2차 함수, 가장 기본 2차 함수로 이런 애가 있었는데, 이 친구를 이제 좀 움직이는 거죠. 이 친구를 이제 x축의 방향으로 한 3칸 움직여보자. 평행이동을 시키라 그러면은 이게 y는 이렇게 붙는데 이렇게 붙으면서 이게 x 더하기 3이 아니라 얼마로 가죠? 이게 마이너스로 가요. 근데 이게 왜 마이너스 3이지를 이제 이해하는 게 도형의 이동을 이해하는 겁니다. 그거를 이제 정확하게 할 수 있어야 되고요. 저거를 정확하게 못하면은 이제 그냥 딱 풀 수 있는 데까지 풀립니다. 저걸 이해하지 못하면 이게 그 이상의 것을 문제를 못 풀어요. 계속 막히고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이런 느낌이 되는 건데, 이게 좀 정확하게 좀 그 흐름, 그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것이 어찌 보면 여기를 배우는 전체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여기서 뭘 배우냐면 도형의 이동에서 두 가지를 배워요. 이게 말이고 평행 이동. 이거를 먼저 배우게 되고, 그 다음에 대칭 이동. 전체적으로 배우는 건 이 두 가지를 우리가 학습을 하게 돼요. 그런데 대칭 이동 안에는 또 두 종류가 있어서, 고등학교 수학에서 현재 가르치는 거는 3대칭, 그 다음에 정대칭. 이렇게 두 가지를 이제 가르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다예요. 이거 배우는 겁니다. 평행이동은 그냥 그대로 옮겨주는 거죠. 위치를 바꿔주는 거고, 선대칭은 종이로 접는 거고, 정대칭은 180도 회전을 시키는 거고, 뭐 그런 거를 배우는 건데, 이거를 좀 정확하게 이해했으면 좋겠다는 거지. 이게 무슨 말이냐. 저것만 제대로 딱 씹어주셔도 웬만한 해석은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자, 먼저 해봅시다. 첫 번째, 점의 이동입니다. 점을 이동시켜 볼 건데, 점의 평행이동 먼저 한번 해볼게. 순서는 그냥 내 마음대로 한번 해볼게. 자, 먼저 점의 평행이동. 점을 위치를 옮겨준다. 이제 이런 뜻이고요. 이 얘기는 먼저 해보자. 하기 전에. 이걸 먼저 해야 돼. 많이 물어보는 거야. 대답 나왔으면 좋겠어. 이제 나오나 이거 이제? 자, 도형은 뭔가? 너무 힘들다. 월요일이 제일 힘드네. 과거 첫 월요일이니까 죽겠다. 그래서 도형은 뭐야? 도형을 뭐라고 보는 거야? 도형이란 뭐다? 그러니까 니네가 이제 앞으로 이따가 이제 우리 오늘 1시간 반 정도면 다 끝나. 이거 여기 가르칠 게 별로 없거든. 근데 그냥 좀 편하게 넘어갔으면 좋겠다는 거야. 이쪽 동네가 막
도형이 빡세던데 이 느낌이 아니고 쉽던데 그냥 똑같던데 이 느낌으로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도형이 뭔지를 물어보면은 도형이 그러니까 정확하게 설명을 하는 애들을 별로 본 적이 없어. 내가 이제 원하는 대답이 좀 있는데 도형이 뭐야? 뭐라고 설명을 하는 거야? 점을 이어가지고 나쁘지 않습니다. 도형이 누가 만약에 꾸민이가 와가지고 너한테 형 도형이 뭐야? 라고 뭐라 그럴 거야? 지금 도형은 뭐라고 설명할 거야? 좌표편에 있는 그 점들이 모여서 선을 이루고 그 선들이 자취. 태연아, 도형은 뭐라고 설명할 거야? 한개 또는 여러 개의 점들로 이루어져. 나쁘지 않습니다. 나의 도형. 성아, 도형. 쓰러지겠다. 이렇게 힘들어 보여. 나를 보니까 그래서 도형이 뭐라고 생각해? 점이 왜 모여? 점이 왜 모이지? 내가 쓸데없는 거 물어보진 않는다니까. 점이 왜 모인다? 왜 모이지? 근데 모인다며 점이 여러 개 연결해 아까 저 모인다 그랬지? 점이 왜 모일까? 이거 봐봐. 도형이야? 이게 도형이? 이거 도형 아닐걸 이건? 이거는 그냥 x랑 y에 대한 식일걸? 그치? 근데 이렇게 하면 뭐야? 이런 도형이지 그치? 이거 해가 몇 개인데 이거? 그렇지 무수히 많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대답하려니까 학교쌤이 너한테 와서 도형이 뭐냐 그러면은 그냥 방정식이요 이러면 돼. 방정식이요. 근데 해가 무수히 많은 방정식이요 이러면 돼. 이게 해가 너무 많으니까 뭐 1,2도 있고 2,1도 있고 3,0도 있고 뭐 마이너스 1,4도 있고 뭐 있겠냐 1.1, 1.9도 있고 무수히 많은 거잖아. 그 수많은 점들을 어떻게 다 보여주냐고 너한테. 그러니까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은 좌표 평면에 찍는 수밖에 없어. 찍어서 딱 봤더니 저게 직선이다. 점들이 막 찍히는데 그 친구가 만들어내는 도형이 직선이다. 그러니까 직선을 도형이라고 하는 거지 우리는. 그래서 우리는 도형의 방정식이라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직선의 방정식, 원의 방정식, 이차함수도 이렇게 생긴 거야. 그냥 이차함수가 이게 이차함수야. 이게 지금 이걸 만족하는 순서쌍이 무수히 많다고. 그래서 이런 점들을 다 찍다 보면 이렇게 생기는 도형이 만들어진다. 이런 느낌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어떤 사람이 와서 도형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제발 좀 뭐 삼각형이야 이러지 마시고요. 제일 진짜 이상한 거거든요. 도형은 뭐냐면 그냥 부정 방정식이다. 이렇게 그냥 말을 해주면 제대로 알고 있군 이렇게 생각을 할 거야 그 사람은. 그러니까 x랑 y에 대한 부정방정식이지 않느냐. 그러니까 부정방정식이 뭔지 아시죠? 해가 무수히 많은 방정식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시면은요, 순서쌍이 무수히 많으니까 보여줄 수는 없어요. 다 보여줄 수가 없잖아. 그래서 그런 점들을 유일하게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이 좌표 평면에다가 찍어버리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모든 점들이 저거를 만족한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면 되기 때문에 도형의 방정식은 도형의 방정식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저런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요걸 이해해 주세요. 도형은 이런 거다. 그럼 또 물어봐요. 야야야, 이거 뭐야? 안 돼. 그러면 안 돼. 안 돼. 저게 왜 함수야? 이게 뭔데? 뭐라고 읽어야 돼? 기호로부터 좀 친숙해지는 시간이 먼저 있지 않을까. fx 맨날 함수를 해야 돼. 함수는 이렇게 돼 있어야 함수 아니냐? 아니 s가 들어가서 누구에 대응해야 함수 아니냐? 어떻게 이게 없는데 어떻게 함수냐? 이게 함수냐? 이게 x에 대한 식 이러면 되지. 그냥 x로 구성된 식. 그래서 우리가 fx는 이러면서 뭐 x제곱 더하기 뭐 5x 뭐 이렇게 쓰잖아. x에 대한 식이다 이런 뜻인 거야. 그러면은 봐봐 이제 이상한 짓만 안 하면 되거든 이거.
x, y 이건 뭐야? 생각을 좀 하거든. 아 진짜 성격급해. X, Y. 이거는 x랑 y로 구성된 식. 이거 도형 아니라고 이거. 이렇게 하면 이게 도형. 그렇잖아. 이게 x랑 y로 구성된 방정식 이렇게 들어가니까 이게 도형의 모습인 거지. 근데 이 친구를 이쁘게 정리해서 이렇게 바꾸기도 하는 거지 뭐. 여기 y 넘긴 다음에 x 쫙 모은 다음에 이쁘게 만들면 얘네가 이제 이런 폼으로 만들기도 하는데 어찌됐건 얘네들이 도형인 거야. 알았지? 이게 x랑 y로 구성된 식 이게 없으면 도형이 아니야. 알았지? 근데 이거를 이렇게 딱 능력해서 방정식 처리해버리면 저건 이제 도형인 거야. 만약에 여기서 이제 x랑 y가 둘 다 1차식이었으면 이거 직선 x만 2차, y 1차, 2차 함수 둘 다 2차, 뭐 2차 함계수 똑같으면 원 열심히 하고 있지만 이게 뭐 2차 함계수가 다르다 부호가 똑같다, 타원 뭐 그런 거 있잖아, 그치? 그런 것들을 배운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게 도형이라고 좀 인정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야, 쌤 생각에는. 여기 도형. 잘 봐봐. 자, 점의 이동부터 먼저 한번 해보겠어요. 자, 먼저 첫 번째로 배우는 거는 점의 평행 이동. 아, 여기는 너무 쉬워서 사실은 적는 것도 아깝고요, 힘만 들고요, 그렇습니다. 점의 평행 이동입니다. 자, 만약에 자 이런 게 있어요. 점이에요, 도형이에요? 점이죠, 점. 이 어떤 점을 움직여주고 싶은 거지 뭐. 이 친구를 움직여보자. x축의 방향으로 n만큼, y축의 방향으로 n만큼 평행 이동을 해보자. 그럼 이제 점이 움직이겠지 뭐. 원래 x, y였던 애가 적당히 움직이지. 여기다 뭐라고 붙여야 돼? 여기는 플러스 m이지, 그지? 플러스 m. 여기는 이렇게 적는 거지. 그래서 점을 이동할 때는 그냥 네가 원하는 만큼 더하기나 빼기를 하시면 돼. 점의 평행 이동. 대칭 이동. 점 먼저 하는 거야. 점의 대칭 이동. 대칭 이동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게 상대칭과 점대칭이 있는데요. 우선 좀 구분을 하지 않고요. 기본 대칭부터 좀 보겠습니다. 기본 대칭. 그러니까 공식이죠. 기본적으로 제일 자주 하게 되는 대칭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들은 한 5개 정도는 외우시는 게 좋습니다. 다 알고 있을 거예요. 자, 만약에 어떤 x, y라는 어떤 점이 하나 있는데요. 첫 번째입니다. x축 대칭이죠. x축 대칭.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점이 이렇게 있었어요. 좌표 평면이 있는데 요런데 x, y가 있습니다. 얘를 x축 대칭을 시킨다는 거는 어디로 가는지 알지, 그지? 여기로 딱 같은 거리만큼 x축에 대해서 접어서 이렇게 딱 접어서 같은 거리만큼 90도로 갔을 때 여기가 x축 대칭시킨 점이라고 합니다. 이 점의 좌표 어떻게 되죠? x, 마이너스 y 이런 식으로 x 좌표는 동일한데 y 좌표가 마이너스가 붙는 상태로 갑니다. 그래서 x축 대칭을 시킬 때는 x는 건들지 마시고 y 좌표의 부호를 반대로 흔들어 주시면 된다. 이따 마지막에 쌤이 외우라는 것만 좀 외워. 이거 모를 리가 없으니까. 그 다음에 자 만약에 x, y라는 점이 있는데 이 점을 이번에 x축 대칭 말고요. 얘들아 x축 대칭이 선대칭이야 점대칭이야? 선대칭이야, 선대칭. 엄밀히 말하면 선대칭. 그 다음에 x, y를 이렇게 y축에 대해 대칭을 한번 시키면은요 얘가 이쪽으로 갑니다. 같은 거리만큼 90도로 딱 움직여 주시면은요 이 포인트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게 y축 대칭시킨 점. 이 점의 좌표는 몇 컴마 몇이죠? 네, 마이너스 x, y가 됩니다. 아시죠? 마이너스 이렇게 된다. 대표적인 선대칭, y축 대칭. 그 다음에 이제 x, y라는 점을 이제 세 번째 대칭입니다. 유명한 대칭이 얘네들이죠. 제 유명한 애들이. 원점 대칭이 있습니다. 원점에 대해서 대칭을 시켜라. 근데 이거 좀 기억해야 된다 이거. 점대칭이 무슨 뜻인지 알지? 점대칭이 무슨 뜻? 아는 사람? 점대칭의 뜻?
서원아, 점대칭이 무슨 뜻? 가온아, 점대칭이 무슨 뜻? 점에 대해서 아, 길게 말할 거예요. 자, 윤서, 점대칭 무슨 뜻? 수아, 점대칭 무슨 뜻? 지훈아, 점대칭 많이 들었을 텐데. 나랑 함께하는 시간이 긴 친구들은. 태원아, 점대칭 무슨 뜻? 회전, 몇 도 회전? 오케이, 180도 회전. 이게 180도 회전이야. 점대칭이라는 거는 그 점을 중심으로 180도를 돌려라 이 뜻인 거야. 이게 진짜 저거 돌려야 될 때가 와 나중에. 그게 무조건 원감은 돌려야 돼. 3차 함수가 점대칭 도형이라서 돌렸을 때 뭐 보이는 게 되게 많다. 그래서 봐봐. 근데 이런 거야. 어떤 점이 하나 이렇게 있는데 어떤 요 점에 대해서 P점에 대해서 A점을 점대칭 시키면은 얘가 여기라는 사실을 직관적으로 애들이 알아. 아는데 왜 저기에요? 라고 하면 설명을 잘 못해.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거야. 여기를 중심으로 점 A를 점 P에 대해 대칭시키려고 그러면 여기를 중심으로 이렇게 180도를 회전시키는 거야. 근데 이게 현상적으로 봤을 때 반대쪽으로 같은 거리만큼 가는 것으로 보이는 거지. 점이어서 그렇지 도형은 돌려야 돼 180도를. 그게 점대칭을 시킨다고 보시면 돼요. 뭐 이런 거죠. 2차 함수를 이점 대칭을 시키면은요, 꼭지점 잡은 다음에 180도를 횟가닥 돌려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돌리니까 이렇게 생긴다고 여러분들이 감을 잡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게 점대칭 상태에 놓여집니다. 이런 느낌으로. 어찌됐건 점대칭은 점에 대한 대칭 그러지 마시고요. 이 점을 중심으로 180도를 회전시켜서 이동시킨다. 근데 얘가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 점을 이 원점에 대해 대칭을 시키려고 그러면은요, 이 라인 그대로 가서 180도를 돌려서 이쪽에 찍힌다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근데 이제 현상적인 부분을 봐서 너무 간단해 보이는 게 같은 거리만큼 이렇게 반대쪽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점의 좌표는 알죠? 그죠?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가 생긴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직사각형 모양의 모습 안에서 x축 대칭, y축 대칭, 원점 대칭을 살펴보시면 됩니다. 얘는 그래서 원점 대칭은 부호를 둘 다 바꿔라 라고 배웁니다. 그러니까 y축 대칭은 x축 대칭은 y의 부호를 바꾸시고요. y축 대칭은 x의 부호를 반대로 바꿔주시면 되고요. 원점 대칭은 부호를 둘 다 바꾸시면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또 그 다음 대칭을 알려줄게. 이렇게 있어서 자, 만약에 이런 데에 x, y가 이렇게 있었던 거야. 근데 이제 또 유명한 대칭 하나가 이제 x는 y 대칭이거든요. y는 x 대칭. 그러니까 기본 대칭 5개야. 그래서 여기서 이제 y는 x 대칭이 있다고 생각을 했을 때 이번에는 이 y는 x로 접어버리는 거야. 접어버린다. 근데 이거 우리가 이제 직선할 때 좀 얘기했었으니까 잘 봐봐. 여기서 이 점을 이렇게 연결을 하고 발을 내렸을 때, 잘 보이는 거? 내렸을 때 요 길이가 x고 요 길이가 y가 된다. 맞지? 그 다음에 요 정도의 포인트를 잡아서 여기 좌표를 y, x를 한번 생각하시고요. 얘를 여기서 이렇게 연결하고 연결했을 때 요 삼각형이랑 요 삼각형은 둘이 합동이 만들어진다. 그치? 왜냐면은 요 길이가 똑같고 여기인가까지 똑같고요. 요 길이가 y, 이 길이가 x니까 똑같은 도형이죠, 둘이. 그래서 요 각이랑 요 각이 똑같다는 걸 너무너무 자연스럽게 알게 되고, 근데 얘가 y는 x이기 때문에 이만큼 각이 45도니까 45도, 45도였기 때문에 이쪽 각이랑 이쪽 각이 똑같고요. 여기서 얘를 이렇게 연결했을 때 잘 보면 알겠지만 이렇게 연결을 딱 해주면은 y, x랑 x, y를 연결하는 건데 뭐 뺀 거분에 뺀 거 해보시면 알겠지만 기울기 마이너스 1짜리 이렇게 수직이 만들어지고 이 거리까지 이렇게 똑같아진다는 걸 누구나 쉽게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x, y를 이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점은 여기로 간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y는 x 대칭을 시키는 방법은 원래 있던 점의 좌표를 체인지 하시면 되고, 도형의 이동과도 공식은 똑같으니까 부담스러워하지 않으셔도 돼요. 요게 네 번째 대칭이고요. 마지막 대칭, 왜 그런지는 알아야지. 자, 요렇게 가서 만약에 요런 게 있어. 대충 해봐. 이렇게 있어. x, y가. 근데 이번에는 이쪽으로
자, 요런 데에 x, y가 이렇게 있는 거야. 그랬을 때 이 친구를 이제 어디로 적고 싶냐면은 이걸로 적어버리고 싶거든요. 이 y는 마이너스 x입니다. 이거 빠질 것 같아요. y는 마이너스 x 이렇게 있는 거야. 걔를 대칭 이동을 시키면은 선대칭이니까 이제 이렇게 가서 여기로 가야 되거든요. 같은 거리만큼. 그럼 저기 좌표가 뭐냐 이거죠. 자, 보세요. 발을 내립니다. 일로 발을 내리고요. 이렇게 연결했을 때 이 삼각형 하나 보셔야 되고, 그 다음 일로 발을 내리고 일로 내렸을 때 이 삼각형 두 개가 합동이 됩니다. 합동이 되면 이제 이게 포개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좀 간단하게 할게요. 이렇게 가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요 길이가 x고 요 길이가 x겠죠, 그죠? 요 길이 x니까 길이로 봤을 때 이것도 x인데, 근데 이거는 이 점의 y좌표인데 여기 y좌표는 음수기 때문에 이 점의 y좌표가 마이너스 x가 된다는 게 지극히 자명하고, 요 길이가 y니까 요 길이가 y인데, 근데 요 길이가 y인데 y는 양수, 이 점 x좌표 음수, 여기는 마이너스 y라고 선택을 하셔야 되니까 이 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y, 마이너스 x가 됩니다. 한 번쯤은 해보세요, 스스로. 그래서 마지막 대칭, 기본 대칭 x, y를 이번에는 대칭을 또 시키는 거예요. 근데 y는 x 말고 y는 마이너스 x 대칭을 시켜주시면, 요거 대칭을 시켜주시면은 어떤 일이 생기냐면 순서도 바꾸면서 부호까지 다 바꿔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요거 대칭 시키라 그러면 자리를 바꾸시면 되고요. y는 마이너스 x 대칭을 시키라 그러면은 자리도 바꾸면서 부호까지 체인지를 해주셔야지 이런 대칭 이동이 만들어진다. 이 다섯 가지는 기본 대칭이니까 암기하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암기하셔야 합니다. 이런 그림을 몇 번 그려보시면 초반에 도움이 됩니다. 알아졌죠? 너무 쉽죠? 다음 이야기. 그럼 이제 이렇게 기본 대칭 말고요. 기본 대칭 말고 이제 그 선대칭인데 그 선이 이제 뭐 x축이나 y축이나 y는 x나 y는 마이너스 x가 아닌 다른 선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런 모습으로 직선이 이렇게 있고 점 P가 여기 있는 거지. 그랬을 때 이 점 P를 이 선대칭을 하면 얘가 어디로 가냐. 그러니까 선대칭은 그냥 데칼코마니입니다. 이렇게 종이를 이렇게 접어주시면 되거든요. 접어버리면 얘가 어디로 가냐면 일로 가요. 일로 와서 수직이 되면서 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는 이 포인트로 이동을 합니다. 이게 선대칭 시킨 점이다 이거죠. 다 보입니다, 그림에서. 어떤 점을 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할 때는 그 두 가지 정보 조건을 쓰시면 돼요. 계산이 좀 필요하긴 할 텐데 두 가지가 눈에 확 들어옵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써야 되는 조건은 누가 뭐라 해도 무조건 중점 조건. 그렇죠? 여기가 중점이다. M점. 그래서 이렇게 어떤 점을 선에 대해 대칭 이동을 했을 때는 그 이동 결과를 연결한 선분의 중점을 얘가 지나요. 알겠죠? 그래서 이럴 때는 어떻게 풀면 되냐면 그 직선 L이 그 중점 M을 지난다. 이렇게 문제를 푸시면 돼요. 이게 되게 단순해 보이지만 안 풀리는 문제가 있습니다. 만나보셔야 돼요, 우리가. 이 단순한 건데 이게 복잡해집니다, 상황이. 그때도 요걸 잊지 마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눈에 또 들어오는 조건이 수직 조건이 보여요. 그렇죠? 지금 수직이 눈에 들어옵니다. 접었으니까 이게 접었으니까 펼치면 일직선이겠지 뭐. 얘랑 수직일 수밖에 없잖아. 접었는데. 그래서 이 수직 조건은 뭐냐면 그 직선 L과 접는 선, 직선 L과 이동 전, 이동 후를 연결한 선분이 있거든요. 얘랑 얘가 무조건 직교예요. 직교니까 얘랑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다. 이거 쓰시면 돼요. 그냥. 계산만 하면 되는 거야. 이제 문제를 풀다 보면 아마 별거 아니구나 알게 되실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점대칭. 맨날 원점 대칭만 하는 건 아니라서. 자, 점대칭을 먼저 한번 해보겠습니다. 점대칭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180도 회전이에요, 개념이. 정말 그게 개념입니다. 정이에요, 정. 점대칭은
점에 대한 대칭 아니고 길게 말한 거고 그 점을 중심으로 180도 회전을 시켜주세요 라고 보시면 되고 이런 그림 아닐까요? 어떤 점 P가 있는데 점 P를 A라는 점에 대해서 점 대칭을 시켜달라. 점 P를 이거 대칭시켜달라. 그러면 너를 중심으로 180도를 돌려달라. 그래서 이렇게 와서 이 같은 거리로 떨어지는 이 포인트가 바로 점 대칭을 시킨 이 P'이 됩니다. 이게 다거든요. 그러면 점 대칭의 상황의 문제를 풀 때는 조건이 하나밖에 없어요. 무슨 조건밖에 없냐면 이 대칭 이동 전의 점과 대칭 이동된 결과물을 연결한 선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끝났죠? 여기 중점 조건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중점 조건 하나만 쓰시면 되고 P' 선분의 중점이 무조건 그 대칭 이동을 시키는 주인공점이 된다. 그 A점이 된다. 요거 하나 가지고 또 그 많은 문제를 푼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려운 포인트 아직 없죠? 요게 점의 이동 답니다. 점은 이렇게밖에 안 해요. 도형 이동 할게요 이제. 도형 이동. 그거 좀 보시죠. 도형 이동. 자, 두 번째. 도형의 이동. 도형은 점이 무수히 많거든. 무수히 많기 때문에 그 무수히 많은 점들을 다 움직일 수는 없는 거야. 그래서 저기 내가 보라색으로 줄쳐놓은 걸 잘 읽어봐. 도형 위에 임의의 한 점을 옮겨주는 것으로 도형을 이동한다. 그런 흐름이 좀 있는데 그걸 한번 지금 보여줄 거야. 잘 보시고. 자, 우리가 이렇게 적어봐요. fx, y. 이거 뭐라고요? x랑 y로 이루어진 식. 그죠? 저건 절대 도형 아닙니다. 근데 여기다가 뒤에다 뭐만 붙이면 그렇죠. 능력 이렇게 붙이면 요노마가 이제 방정식이 되면서 저게 도형이 되겠죠. 그럼 내가 이런 도형을 움직이고 싶은 거야. 얘를 이제 움직여 봅시다. 저 친구를 이제 x축의 방향으로 n만큼 x축의 방향으로는 한 n만큼 평행이동을 시켜주고 이 친구를 y축의 방향으로 n만큼 평행이동을 했을 때 얘가 이제 f하고 x 문자가 있었을 거고 y 문자가 있어서 이렇게 도형인데 여기 뒤에다가 여기다 x 대신에 뭘 바꿔치기 해야 되죠? x 마이너스 m, y를 누구로 바꿔야 되죠? y 마이너스 n 이렇게 바꾼다가 우선 도형의 이동의 시작이에요. 근데 저기 이제 왜 저렇게 부호가 바뀌어 들어가는 이거 설명을 드릴 건데 자 봐 이제 여기를 잘 메모하고 여러 번 해보는 게 좋다고. 잘하고 싶으면 나중에 문제 끝에 가서 막히기 싫으면 시험 보기 3주 전에 뭔가 완성도가 높아지면 이거를 많이 해봐야 돼. 자, 만약에 내가 예를 들어서 y는 그냥 x제곱이라는 함수가 있는 거야. 하나 보여줄게. 예를 들어서 보여줄게. 그리고 얘가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생긴 거야. 내가 이제 하고자 하는 게 지금 뭐냐면 지금 이 친구의 그래프의 이 그래프, 요 2차 함수, 도형 이 친구를 내가 x축의 방향으로는 한 얼마 움직여볼까? 한 3칸 움직여볼까? 이 친구를 내가 x축의 방향으로는 한 3칸 평행이동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y축의 방향으로는 마이너스 2칸 평행이동을 하는 거야. 그럼 얘가 그래프가 이제 뭐 3칸, 2칸 뭐 이렇게 그려지지 않을까 대충 모습이. 그 식을 어떻게 쓸 거냐 이건데. 근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 이 친구의 점이 무수히 많다는 거야. 무수히 많다. 그러니까 뭐 하나하나 다 옮길 수는 없잖아. 그치? 그래서 요거 임의의 한 점을 고르는 거야. 참 이게 중요하다. 이 행동 자체가 중요해.
도형을 움직인다는 거는 너도 움직여야 돼, 너도 움직여야 돼, 너도 움직여야 돼. 이걸 죄다 움직여야 되는데 사람이 다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냥 한 점을 고르는 거야. 이런데 어딘가에 점을 하나 골라서 점 P라 그러고 얘를 x, y라고 이름을 주는 거야. 우선은. 그 다음에 아니면 우리가 하던 대로 할까? 주인공점도 x, y도 어떻게 했지? 그러면은 요거 점을 하나 골라서 그냥 P, Q라고 한번 해볼게. 이게 더 편하겠다. 이렇게 하고 한 점을 골랐잖아. 그 고른 점을 움직여야 돼. 이제 오른쪽으로 3칸, 아래로 2칸 이렇게 움직이는 거야. 한 점을. 그럼 여기 좌표가 생기지. P'이라고 한번 해볼게. 움직이는 점. 내가 지금 오른쪽으로 3칸, 아래로 2칸을 움직인 거예요. 그럼 이 점의 좌표가 어떻게 바뀌어? 자, P 그 다음 그렇지. 플러스 얼마? 3, Y Q 마이너스 얼마? 그렇게 바뀌는 거야. 점의 이동이니까 이렇게 바뀌는 거지. 괜찮지, 그지? 야야, 그럼 우리는 어떤 점의 자취가 궁금한 거야? P? 그렇지. 이거의 자취가 궁금한 거 아니야?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야, 내가 뭐라고 나야 돼? 그렇지. 이게 나야지 이렇게. 배운 대로. 이 뭐라고 나야 돼 이거? 이거 나야지 이렇게. 이게 방법이잖아. 서원아, 학원을 줄여. 너무 힘들어 보여. 버틸 수 있겠니? 너 학원 몇 개 다녀? 4개. 줄여. 자, 끊어. 2개 끊어. 수학 빼고. 갑니다. 끊어. 자, 이렇게 놓은 거잖아, 이렇게. 그럼 내가 주인공점을 x, y라고 놨기 때문에 자, 어떤 문자에 대한 관계식을 세우면 답이야. 그렇지. x랑 y 관계를 엮어주면 답인 거야. 그게 바로 저 도형의 식이 되는 거라고. 어떻게 엮을 거냐? 똑같아. 지금 내가 p 플러스 3을 x라고 놨고요. 그 다음에 이제 q-2를 y라고 세팅을 하고요. 우리는 지금 이 xy 관계식이 필요해요. 근데 아까 이 p, q는 여기 위에 있는 점 아니겠어? 그치? 여기다 뭐 할 수 있어? 대입해놔야지. 이렇게 대입을 해야지. 그럼 대입을 해버리면 성립하는 식은 자, q는 누구와 같다. 이런 게 성립을 하는 중이잖아. 그치? 요게 성립하는구나. 그리고 이런 관계를 엮어버렸구나. 내가 찾고자 하는 주인공점이 x, y라고 세팅을 했는데 그럼 내가 x랑 y 관계식을 얻어내야 되는데 여기 qp, pq 관계식이 보인다. 그럼 내가 이거를 정돈을 잘해서 여기다 넣으면 되는 거 아니냐. 괜찮지, 그지? 그러면 q 대신에 누구 들어갈 수 있어? 그렇지. 여기다 집어 넣어버리면은 요거 정리 조금만 다시 한번 해주면 P는 x-3으로 바꿔치기 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Q는 y-2로 바꿀 수가 있잖아요. 이걸 여기다 넣으면 돼요. 집어 넣어버리니까 얘가 이제 y-2가 Q 대신에 대입이 되고 P 대신에는 얘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x-3의 제곱이다. 이렇게 되면서 결과적으로 이게 바로 평행이동한 이 점 P'의 자취이다 이거야. 그래서 한번 잘 째려봤더니 어떤 일이 생겼냐면 잠깐만, 그치? 요거 플러스지, 소리 이렇게 플러스로 바꿔주시고 그죠? Q가 이제 넘어가니까 y 플러스 2가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래서 평행이동을 시켰더니 y 대신에 y 플러스 2가 대입된 듯해 보이고 x축으로 3칸 움직이라 그랬더니 x자리를 x-3으로 바꾸면서 요렇게 처리하면 되는구나. 요게 이제 그 평행이동한 새로운 도형의 자취의 방정식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이 작업을 모든 점들을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임의의 한 점을 골라서 작업을 해서 자취를 구했다. 이 생각이 너무 중요해요. 알겠죠? 근데 결과물을 봤더니 x축으로 3만큼 평행이동을 하려고 봤더니 x를 x-3으로 바꾸시면 되고 y축의 방향으로 -2 움직이려고 봤더니 y를 y 플러스 2로 바꾸니까. 근데 이제 중딩들은 이제 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 이 플러스 2가 넘어가니까 y는
x-3의 제곱에 마이너스 2다라고 하면서 y축으로 움직이고 마이너스 2? 여기는 그대로 붙이면 되는데 x축으로 3 움직일 때는 여기는 마이너스를 붙이네? 뭔가 좀 이상한데? 이러면서 조금 혼란스러운 게 중3들입니다. 그쵸? 그랬는데 알고 봤더니 이 마이너스 2가 여기 있던 게 아니라 여기 있던 거기 때문에 규칙적으로는 똑같구나. 둘 다 부호를 갖고 온 건 뒤에다가, 그치? 3 움직이고 싶으면 x 마삼으로, 마이너스 2로 움직이고 싶으면 y 대신에 y 플러스 2를 대입하는 것이구나. 이게 이제 도형의 이동의 가장 큰 중심에 있는 생각입니다. 교과서에서는 여기를 이제 x 프라임, y 프라임으로 놓으시고 여기를 x, y라고 해서 똑같은 작업을 합니다. 근데 우리는 주인공점을 이거로 놓기로 했기 때문에 이게 더 편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이렇게 보여드린 거예요. 정리 한번 해보시고. 계속 들으시면 안 돼요. 일단 문제 하나 시킬 건데 그거 풀 수 있나 없나 지금 봐야 돼요, 선생님. 알겠죠? 그래서 이거 먼저 정리해 보시고. 이게 도형의 이동입니다. 도형의 이동. 스스로 해보세요, 지금. 얘를 이렇게 움직이는 작업을 안 보고 해보시고. 만약에 하다가 막히면 조금 참고하시면서. 베끼지 마시고 복사기 다니니까요. 정리 한번 해보면은 도형의 이동을 하고 있었거든요. 도형의 이동. 자, 첫 번째. 도형의 평행 이동. 평행 이동. 얘는 그래서 이제 f, x, y는 제로. 얘들아, 이게 이 x, y가 저게 점이 아니야. 그냥 x와 y로 이루어진 식 이런 뜻이라서 저 x, y를 점으로 생각하면 안 돼. 그냥 x랑 y에 대한 식이다. 근데 이제 이 친구를 움직여봐, 여자라. 평행이동을 시켜봐. 얼마 움직이냐면 아까 했던 것처럼 하자고. 이 친구를 x축의 방향으로 n만큼, x축의 방향으로 n만큼 평행이동을 하고 y축의 방향으로 n만큼 움직여달라 그러면은 이거는 도형이기 때문에 F 하시고요. x 자리에다가 x 플러스 m이 아니고 이게 x 마이너스 m으로 들어가요. y 대신에 y 플러스 n이 아니고 y 마이너스 n이 들어가면서 이렇게 해주시면은 도형의 평행 이동. 왜 그런지를 반드시 아셔야 함. 보여드렸고, 두 번째 도형의 대칭 이동. 도형을 대칭 이동을 해보자. 근데 이거는 그 점의 대칭 이동이랑 공식이 똑같기 때문에 사실은 그냥 되게 간단해요. 자, 예를 들어서 해봅시다. 만약에 그냥 보기만 해봐. 이거 하고 줄게. 다 이런 식이라서. 만약에 x축이 이렇게 있어. 근데 만약에 뭐 이런 어떤 함수가 하나 있어. 여기 y는 fx라 가정을 해봅시다. 여기는 fx, y를 할까요? 도형이니까. 이거를 이렇게 한번 적어주시고요. 이 친구를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한 이 새로운 도형의 관계식이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하나는 도형을 하는 거죠. 이야, 이게 도형계의 점이 몇 개야? 이 부수이 많지. 그러니까 다 움직일 수가 없잖아. 어떻게 하는 거라고? 그렇지. 한 점을 골라서 진행한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야. 이 생각이 되게 중요한 거야. 그래서 한 점을 골라야 돼. 진짜 자신있게. 그러면 내가 요런 데 하나 골라볼까? P라 그려볼까? P, Q라 해볼까? 이게 시작인 거야. 그리고 나서 한 점을 작업을 하는 거야. 한 점을 두루룩 여기다 찾는 거야. 이렇게. 대칭 이동을 시키는 거지. 너 울어. 너서 왜 이래 쟤는 진짜 오늘. 따라란 뿅뿅뿅뿅 여기 P 프라임 좌표 몇 컴마 몇 얘가 P 컴마 그렇지 부드럽게 우리는 이 점의 자취가 궁금한 거 아니냐고 그 앞에 거 뭐라고 놔야 돼 똑같다니까 그치? 이거를 앞에 거를 X 이거를 이렇게 놓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관계식을 세워보자. 그러면 현재 P는 내가 X로 취급하고 있으시고요. 그 다음 마이너스 Q가 Y니까요. Q는 뭐로 볼 수 있어요? 그렇죠. 딱 적어놓으시고 그 다음에 P, Q는 여기다가 대입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거 위에 있는 점이니까요. 그럼 집어넣으면
관계식이 성립하는 관계식은 이렇게 되겠다. f p, q가 0이 되고 있겠지? 그치? 동의가 되지? 어차피 이 점은 도형비에 있는 점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대입하면 성립을 해야 되니까 이런 관계식이 성립을 하고 있을 거고 우리는 주인공점의 좌표를 x, y로 잡았기 때문에 xy 관계식이 필요하고 여기에 pq 엮여있는 식이 있는데 p는 x로 q는 y로 바꿀 수 있다고 그랬고 따라서 이거를 다시 한번 정리정돈해서 자 p 대신에 누구로 바꿔주시고 x로 바꿔주시고 q를 누구로 바꿔주시고 이렇게 해서 아 이렇게 하면은 x축 대칭이 된 거구나. 근데 맨날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게 뭐야? 공식이 똑같잖아. 그치? x축 대칭을 했더니 누구의 부호가 바뀌었다. y의 부호가 바뀌었으니까 기본 대칭에 관련된 부분은 점이건 도형이건 똑같다. 다 똑같다. 그래서 도형의 대칭 이동은 기본 대칭은 공식이 같으니까요. 기본 대칭은 암기하셔야 되는데 아까 그거랑 똑같기 때문에 자, 적기만 해보겠습니다. f, x, y는 제로, 도형 이 친구를 자, 한 번에 합시다. x축 대칭, y축 대칭, 원점 대칭, y는 x 대칭, y는 마이너스 x 대칭 다 시키면 되겠지 뭐. 이게 x축, y축, 원점, y는 x, y는 마이너스 x. 자, 먼저 x축 대칭 시켜보자. 어떻게 된다고? x, 그렇지. y의 보호를 바꾸세요. 자, y축 대칭 누구의 보호를 바꾸세요? x의 보호를 바꾸니까 마이너스 x, y는 제로. 자, 원점 대칭 시켜보세요. 둘 다 바꾸는 거죠. 둘 다 마이너스를 붙이면 이게 원점 대칭. 자, y는 x 대칭을 시켜주세요. f 자리 바꿉니다. y 자리를 x로, x 자리 y로 바꿔주시면 되고요. 맨 마지막 y는 마이너스 x 대칭. 어떻게 하라고요? 자리도 바꾸고 순서도 바꿔요. 부호도 바꿔요. x 자리를 마이너스 y로 바꾸시면 되고 y 자리를 마이너스 x로 바꿔서 이렇게 처리하시면은 아까 그 5개 기본 대칭 공식이 됩니다. 그러니까 뭐 외울 게 없어요. 똑같은데 왜 도형은 기본 대칭 공식은 점 대칭이랑 똑같으냐? 이 부분은 본인이 해보시면 알아요. 그러니까 평행 이동은 다르잖아. 이거는 다르잖아. 도형의 이동이랑 점의 이동이랑. 근데 대칭 이동은 똑같다고. 본인이 몇 개 골라서 직접 해보시면 진짜 똑같네. 공식이 똑같구나. 바로 알게 될 거라. 됐지? 자 이제 여기다 이제 적어드리는 거를 이제 내신 보기 전에 좀 외우시기를 바래요. 이게 많이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암기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제 도형의 선대칭을 한번 해볼게요. 방금 요걸 어디가 지금 전반적으로 우리가 친구를 다 잘 이해하고 있는 듯 하거든. 이게 어려울 리가 없어 그러면. 어려울 리가 없는데 맨날 같은 작업을 맨날 할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그냥 외워라. 알지? 외워라. 외우기 되게 쉬워. 해볼게. 지운다. 개념 공부 방학 때 아니면 시간 없어. 방학 때 개념 공부 해야 돼. 자 만약에 내가 이렇게 할 거야. 예를 들어서 f, x, y는 제로란 도형이 하나 있어. 근데 우리가 뭐 복잡한 도형 하긴 좀 그래서 그냥 이차함으로 할게. 이런 애가 있다 생각해봐. 근데 이번에는 얘를 뭐 이렇게 뭐 x축, y축, 뭐 원점 대칭 이런 게 아니고요. 선대칭을 시키는데 요렇게 x는 a라는 선에 대해서 선대칭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요걸로 이렇게 적어달라는 소리, 이렇게 적어달라는 소리. 대충 뭐 이런 애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모습. 저거에 식을 세우는 거지 뭐. 선대칭을 시켜보자. 이게 너무나 많은 상황이니까 이제 이걸 외우시는 게 좋아. 자, 봐. 해보자. 한 점을 골라. 또 골라야지. 이제 할 거 해야지 우리가. 배웠으니까. 내가 얘를 이 선대칭을 시키고 싶다는 거는 점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다 이렇게 접어낼 수는 없고요. 그죠? 이렇게 다 접을 수는 없는 거고 한 점을 골라서 P, Q라고 이름을 주고 그 점을 이 X는 A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새로운 점을 생각한다. 이게 핵심이지. 이해되지? 그지? 그럼 니네가 이 점 좌표 말할 수 있겠어 이거? 이
이 점 좌표? 얘들아 이 점이랑 이 점은 무슨 좌표는 똑같네? 그 y는 건들 수가 없지 그치? y 좌표는 그냥 보나마나 q인데 근데 이제요 여기 x가 p입니다. p 얘가 뭔지를 모르겠어요. 근데 가운데가 누구예요? a입니다. 여기랑 여기의 가운데가 여기니까요. 얘들아 여기가 p면 여기는 뭘까? 마이너스 B 플러스 2A. 여기서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봐 한번. 맞는데 그게 편하게 가자. 이 가운데 누구지? 3이지. 이제 누구나 구할 수 있지. 그러면은 여기 뭔지 물어보잖아. 그러면 가운데가 누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3이 나와야 되니까 이 둘의 합이 얼마가 돼야 돼? 6이 돼야 되지. 얘는 그래서 합이 6이 되게 이렇게 만드는 거야. 이거의 2배 빼기 넣어요. 간단하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것도 한 번에 쓰는 거야. 이거랑 이거랑 얘가 누군지 모르겠는데 가운데가 A라고. 그럼 더한 게 몇 A가 돼야 돼? 또 그게 맞아. 2A가 되는 게 맞다고. 여기 뭐라고 쓸 수 있겠어? 그게 더 정확하고 빠르다. 이게 2A 마이너스 P 이렇게. 그래서 이 둘의 합은 2A가 되면서 가운데가 A로 유지된다. 그래서 이 점의 좌표는 여기를 2A 마이너스 P라고 적을 수가 있는 거야. 괜찮지? 자, 다시 한번 해볼게. 원래 그래프가 이 친구고요. 이 친구를 요거 상대층을 너무너무 시키고 싶어서 점이 너무 많아서 한 점을 골라서 작업칩니다. 그럼 내가 이 노란색 점의 자취를 구하면 이거의 식이 나온다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자, 또 마찬가지입니다. 이 앞에 거 뭐라고 놓으셔야 해요? 그렇죠. 계속 그 작업을 하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핵심. 이 작업을 한다. 모든 도형의 이동들은. 그래서 내가 이 앞에 거를 x라고 세팅, 이거를 y라고 세팅한 다음에 마음속으로 x랑 y의 관계식을 어떻게든 만들어 보겠다. 다시 적어봐요. 그래서 관계식이 나왔습니다. 지금 내가 2a-p를 x로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q는 그냥 y로 보고 있는 상태니까 이렇게 세팅을 했어요. 그럼 내가 이제 이 x랑 y의 관계식을 만들어야 되는데 아까 계속 얘기하지만 이 p, q는 여기 올라가 있는 점 아닙니까? 여기다 대입하면 성립을 당연히 하는 거죠. 그래서 and 성립하는 관계식은 f, p, q가 0이 될 것이다. 이 f식이 뭔지를 몰라서 그냥 이렇게 쓰는 거야. 얘가 성립하고 이런 관계가 성립하니까 자 여기서 p를 넘기면 p 누구로 바꿀 수 있어? 된 거지. 따라서 f p 대신에 2a-x로 바꾸시고 그 다음에 q는 누구로 바꿔버리면 되겠다. 그렇지. 야 이거 바로 가야지 이제 이거. 바로 가야지. 한 번에 가야지. 바꾼데 우리가 시험장에서 이렇게 한 번에 가는 거야. 알았지? 어떤 도형을 x는 a에 대해서 선대칭을 시킬 때는 이렇게 가는 거야. 한 번에. 그냥 공식처럼 외워도 좋아요. 자, 외우는 방법. x는 a 대칭을 시켜야 되니까요. y는 건들지 마셔요. 건들지 마시고, 자, x를 보세요. x를 누구로 바꿔야 되는지 고민하시면 되겠죠. 근데 요거 대칭이니까요. 합이 몇 a가 되게 만들면 돼요. 다시. 이제 몇만 시간 되겠지, 아저씨가. 얘를 이거 대칭을 시키면 y를 건들지 마시고 x를 바꾸는 건데 자, 여기 가운데 누구니까? 그러면 합이 몇 a가 되게 만들면 그럼 뭐 들어가면 되겠어? 그렇지. 무대가 너무 이상하다. 알았지? 합이 2a가 되게 만들면 된다. 요게 어떤 도형을 요거 대칭을 시키는 방법이야. 알았지? 한 번에 가는 거야, 한 번에. 시험장 가서. 요 간단하게 영어 한번 해보시고. 자, 이번에 요거 한번 더 해볼까? 자, 만약에 이렇게 있어. 이렇게 있는데 만약에 이게 또 f, x, y는 제로. 야, 이번에는 이 친구를 이거 대칭을 해보자. y는 b 대칭을 해보자. 그러니까 요거 찾고 싶은 거지. 요것이. 식을 세우고 싶다. 똑같아. 계속 그거 연습을 하자고. 자, 하나를 골라. 여기 한 점을 골라서 여기를 또 p, q라고 하고 여기다 집어넣어 놓는 게 첫 번째 단계. 그래서 얘를 성립하는 관계식은 f, p, q는 0이 성립한다. 잡아놓고
자, 한 점 작업을 하는 겁니다. 이 점을 y축에 x, 이거 y는 b에 대해 대칭 이동을 시킨 요 점의 좌표를 생각하시고요. 이 점의 자취를 생각하시면은 그게 도형을 이동시킨 겁니다. 선대칭. 근데 자, 이제 말해주세요. 이 점의 좌표는 뭐라고 말하시면 되겠습니다. x 좌표는 B. 변화가 없죠, 그죠? 우와, 근데 q랑 너의 가운데가 b가. 그럼 합은 2b가 되어야 한다. 불러줘. 그걸 기억을 안 하네. 이렇게 딱 보시면 된다. 2b 마이너스 q.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작업은 요 점의 자취가 너무너무 궁금하기 때문에 너를 x라고 놓으시고 y라고 놓은 다음에 작업을 하러 갑니다. 이제 xy 관계식을 엮어보겠다라는 생각이고요. 내가 지금 p는 x로 취급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2b-q를 y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렇게 관계식이 여러 개가 나왔는데 이거를 xy 관계로 엮어버리면 되기 때문에 이거 p 대신에 x로 바꿔주시고 q 대신에 넘기시면 되잖아요. q를 2b-y로 바꾸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상했던 것처럼 이 친구에다가 다시 작업을 한번 해주면은 대칭 이동한 도형이 나오죠? 그래서 자, x는 건들지 마시고 y를 2b-y로 바꾸시면 되는구나. 그러니까 메커니즘이 똑같아요. 그래서 요거 대칭을 시킬 때는 x는 건들지 마시고 이 y 자리를 바꾸는 건데 요렇게 뭘로 바꿔야 하느냐? 이거 대칭을 시키니까 평균이 b가 나오게 만들려면은 요 자리와 요 자리의 합이 2b가 되게 만들면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 시간 내에 외울 것 같지도 않잖아요. 이거 한 번에 외워지는 거라. y를 2b-y로 바꾸시면 됩니다. 요게 이제 선대칭 시키는 공식이다. 그럼 편하게 외우세요. 그러니까 x는 3대칭이면은요, x를 6-x로 바꾸시면 돼요. y는 5대칭을 시키는 방법은 y 자리에 10-y를 대입하시면 돼요. 나중에 이게 부드러워지면은 고2, 고3이 돼서도 대칭이 보일 겁니다, 이제. 아, 이거 대칭, 이거 y는 5대칭인데 둘이? 이런 느낌이 있을 겁니다. 정말 중요한 거라서 정리해보시고. 요거 뭐 그냥 본인이 해보시면 되겠죠. 똑같은 흐름이니까요. 자, 점대칭 가겠습니다. 똑같아요, 점대칭도. 이번에는 도형을 점에 대해 대칭을 해보자. 점대칭을 해보자. 이런 거야. 자, 만약에 이렇게 생긴 도형이 하나 있는데 이 도형의 방정식을 fx, y는 제로라고 세팅을 했습니다. 그리고요, 자, 만약에 이 정도의 a, b가 있습니다. 이랬을 때 이 도형을 이 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시키면 그 도형이 어디로 가냐면, 그러니까 이게 180도 회전이에요. 요 점 하나를 골랐을 때 그 점 하나 세팅을 해. 똑같이 또 해보자. 자, 하나 골랐어. 저거 위에 있는 점 하나 골라. 여기를 내가 또 p, q라 가정을 하시고 그 점을 이 점에 대한 대칭 이동을 시킨다는 거는, 자, 반대쪽 방향으로 180도 회전을 진행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아마도 여기로 올 수밖에 없어요. 그 점의 좌표가요. 그럼 이 점의 좌표가 뭔지 궁금한데, 자, 간단해. 봐봐. 이 친구랑 이 친구의 중점이 여기죠, 그러면 자, 여기가 P인데 얘가 뭔지를 모르겠는데 가운데가 A가 나오려면은 이 친구랑 이 친구의 합이 몇 A가 돼야 된다. 간단하죠. 여기는 그 뭐라고 쓰면 되겠어? 2A-P 적으면 되겠습니다. 이 점의 좌표는 2A-P, Q 뭔지 모르겠는데 평균이 B다. 그러면 합이 2B가 된다. 여기도 그래서 2B-Q라고 편안하게 세팅하시고, 요 점의 자취의 방정식이 궁금하다. 또 갈 길이 정해진 거지. 너를 X라고 놓으시고 너를 Y라고 본 다음에 관계식을 작성하겠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 P, Q는 여기다가 대입할 수 있는 점이라서 대입을 해놓는 게 기본이죠. 그래서 성립하는 관계식은 이겁니다. F, P, Q는 제로. 요거는 지금 성립하는 중. 믿을 수 있는 식. 관계식. 그리고 현재 이런 세팅이 들어갔으니까요. 적어볼까요? 그래서 현재 내가 어떻게 관계식을 세웠냐면, 자, 2A-P를 X로 바꿀 수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2B-Q를 Y로 체인지할 수 있다. 이렇게 식이 나온 거죠. 좀 더 이제 SY 관계식을 엮어주셔야 되기 때문에
요 친구에다가 잘 작업을 하시면 되겠어요. 여기서 P는 EA-X로 바꿀 수 있고 Q 넘기고 넘기시면 되니까 Q는 EB-Y로 바꾸면 되겠네. 야, 똑같잖아. 그래서 F 하시고 P를 EA-X로 바꾸시고 Q를 요렇게 EB-Y로 바꿔서 요렇게 체인지 하시면 얘가 바로 점대칭을 시킨 새로운 도형이라는 거야. 걔가 만드는 도형의 방정식이 아마도 이런 모습이지 않을까, 이런 모습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거지. 그치? 그렇게 생기겠지. 이 공식이야. 또 외워 이거를 어찌됐다 해 이거를. 그래서 자, 공식처럼 가자고. 그 fx, y는 0이라는 어떤 도형이 하나 있었는데 그 도형을 점대칭을 시켜달라는 거잖아. 점대칭. 몇 컴마 몇 대칭이냐면 만약에 이 친구를 이렇게 a, b라는 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해라. 대칭하라 그러면 얘가 이제 어떻게 바뀌는지 잘 보세요. 잘 바꿔치기 하시면 되는데 항상 평균에 집중을 하시면 돼요. x랑 이 자리가 뭔지를 모르겠는데 a, b 대칭이니까 평균이 a가 되게 만들면 돼. 그러면 합이 2a가 되면 돼. 이 자리는 그래서 이렇게 깔끔하게 EA-X로 바꾸시면 되고요. 여기가 뭔지를 모르겠는데 y랑 이 친구의 평균이 b가 나오면 돼. 그래서 y 자리를 EB-Y로 바꿔치기하면은 이게 한 번에 가는 점대칭 공식이다. 보니까 이제 x는 a 대칭 시키고 y는 b 대칭을 시키면 된다는 거지. 근데 그렇게 이해하지 말라고. 점대칭을 3대칭 두 번으로 이해하면 안 돼. 그냥 점대칭은 그 점에 대해서 180도 돌린 도형이다. 그렇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빠르게 설명을 다 드렸고요. 그리고 이것도 좀 메모해 두세요. 이게 매번 이런 작업을 해야 되는 건 아닌 게 이제 문제를 풀다 보면은 이런 상황이 있어. 단 저거나 단 이러면서 단. 근데 대표점이 있는 도형들이 있거든. 도형의 이동을 시키려고 했는데 근데 대표점이 존재하는 도형들이 있어. 대표점이 존재하는. 뭐 대표적으로 대표점이 있는 도형. 누구 있을까? 대표적으로 원이지 뭐 원. 원은 중심이지. 2차 함수는 꼭지점이지. 분수 함수는 아직 우리 배우진 않았지만 유리함수. 유리함수는 두 점근선의 교점. 이런 식으로 뭔가 도형을 이동시켜야 되는데 근데 걔를 대표하는 점이 있는 애들 같은 경우는요. 걔는 도형의 이동의 그 메커니즘을 가져가지 마시고요. 그냥 대표점을 움직이세요. 그게 더 빠르잖아요. 대표점이 존재하는 도형은 그 대표점을 옮겨주는 것이 훨씬 편해요. 대표점을 옮겨주는 것. 옮겨주는 것이 좀 더 합리적이다. 와, 글씨 보세요. 합리적이다. 더 편하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원을 움직이라고 그랬는데 x 대신에 x 대입하지 마시고 중심만 띡 옮기시고요. 반지름 똑같다.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니까. 2차 함수 같은 경우도 꼭지점을 움직이신 다음에 최고차는 계속 똑같다. 이런 식으로 보면 되기 때문에 대표점이 있는 애들은 복잡하게 도형의 움직임을 하지 맙시다. 그냥 점을 움직이는 것으로 이건 점의 이동이잖아요. 근데 점의 이동이 원래 도형의 이동보다 훨씬 편하거든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예제 하나 봐드리겠습니다. 필수 예제 1번입니다. 이거 메모 하세요. 아무데나 적어놔. 지금 여기에 뭐가 있어? 벌써 외워졌지, 그지? 이제 금방 그냥 쏙 들어갈 수 있는 거. 합이 평균의 2배가 되면 되는 거죠. 간단한 건. 자, 뭐 쉬운 거 하나 하니까 필수 1번 한번 해볼게. 다시 해보자. 아예 앞으로 주긴 미안해서. 필수 1번. 자, 보통 이동을 대부분 T로 많이 합니다. 트랜스폼이에요, 트랜스폼. 전환. 자,
자, x, y라는 애를 이렇게 바꾸는 움직임이 있대요. 자, 말해보세요. t라는 이동은 이렇게 움직이는 이동이라고 합니다. 이거 평행 이동이죠. x축의 방향은 얼마 평행 이동을 하는 겁니까? m이죠, m. 마이너스 m 그러면 나쁜 사람. 점이야, 도형이야? 점이야, 점. 그지? 이거 x, y인데 그러면 안 돼. 등호 없잖아. 분계식 아니잖아, 저거는. 그냥 점이야, 점. 얘를 x축의 방향으로 n만큼, y축의 방향으로 n만큼 평행 이동하라는 이동 t가 있구나 라고 이해를 하면 돼. 알았지? 이렇게 설명하는 게 있는데 이렇게 설명하기도 한다고. fx, y라는 도형이 있는데 이 친구가 t라는 이동에 의해서 f, x, m, y, n은 제로로 움직인다. 둘이 같은 뜻인 거 알겠나요? 같은 뜻이죠 이게? 이건 도형 t 거쳐서 이렇게 바뀐다는 거는 이거는 이 x축으로 얼마 움직이라는 거야 이거. m, y축으로 얼마? 여기 같은 뜻 이렇게. 요거만 구분하면 돼. 이건 점의 이동으로 이동을 설명했구나. 도형의 이동의 방식으로 이동을 설명했구나. 헷갈리지만 않으시면 됩니다. 제발 도형은 방정식을 놓치지 마세요. 도형은 방정식입니다. 등호가 있어야 합니다. 이거 말고는 안 헷갈리지? 자, 이런 이동이 있는데 이 이동에 의해서 2,1이라는 점이 3,4로 움직였대. 야, 끝났다. x축으로 얼마 움직인 거니 이거? 마이너스 5 움직인 거지, 그지? y축으로 얼마 움직인 거니? 이거 뭐야? n값은 마이너스 5고 n값은 3이겠지. 1번 답이지. 1번 답 풀었고. 2번에서 자, 이동에 의해서 어떤 이동 t를 거쳐서 원점으로 이동되는 이 점을 찾아주세요. 이렇게 문제가 나왔습니다. 애들 장난이죠? x축으로 마이너스 5 움직이고요. y축으로 3칸 움직이라는 이 t라는 이동인데요. 어떤 점이 t를 거쳐서 원점으로 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5 움직여서 5 된 거잖아요. 원래 얼마였을까요? 5였겠죠, 그죠? 그 다음에 3칸 움직여서 빵 된 거 아니겠습니까? 어디였을까요?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는 겁니다. 점의 이동을 보고 있고요. 자, 세 번째. 이번에는 x 플러스 by 더하기 c는 0이라는 도형입니다. 도형 등장. 이 도형을 t 이동에 의해서 평행 이동을 시켜줬어요. 근데 지금 t라는 이동이 어떤 이동이냐면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5 평행 이동을 해서 이게 이렇게 우리가 알아낸 겁니다. x축으로 마이너스 5 평행 이동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y축의 방향 아닌데 맞지? x y축의 방향으로 3칸 움직이는 이동이다. 맨 위에 설명이 있었지. 움직여달라 이런 얘기인데 이건 점이 아니라 도형입니다. 도형의 이동 방식을 선택하셔야 돼요. 자, x축으로 마이너스 5 평행 이동을 하는 방법은 x를 무엇으로 바꾼다? x 플러스 5로 바꿔주신다. 그 다음에 자, b 가만 냅두시고 y축으로 3칸 움직여야 되니까 y를 누구로 바꾸신다? 그렇지, y 마이너스 3으로 바꾸신다. c 가만 냅둬야지 뭐. 이렇게 이동 끝. 그래서 정리 좀 해봤더니 x 플러스 by에다가 5가 앞에 있었고 마이너스 3b가 되고 c가 되면서 문제로 이동 끝. 얘가 그거랑 같으면 되겠대. 끝났지. 그래서 요거 6y잖아요. 마이너스 6y니까요. 현재 b는 마이너스 6이 되어야 한다는 소리고요. 여기다가 마이너스 6을 집어넣으면 어려워. 23 더하기 c. 이게 상수항의 모습인데 그 문제의 조건에 따르면은 얘가 20이 되게 만들어주세요. 이런 말이기 때문에 여기가 참고되었던 c 값은 마스 3이 된다. 그렇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쉽죠? 그럼 하겠다는 거예요. 자, 필수 5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이거 2개 풀고 나서 잠깐 물 한잔 마실 시간 되겠습니다. 좀 힘들죠? 좀 하시면 됩니다. 자, 필수 5번. 자, 봐봐. 지금 이런 선이 하나 이렇게 있는 거야. 보니까 기억이 마이너스 2분의 1짜리가 대충 그러죠. x 플러스 2y는 10이라는 어떤 선이 하나 있는데 이 선에 대해서 이 원이 하나 있나 봐. 이런 원이 이렇게
이 선에 대해서 이 원이 대칭이 되는 도형이니까 이거 찾는 거지 이거. 그렇지? 이렇게 선대칭을 시켜달라는 거지. 얘를 구해봐라. 뭐 이런 문제가 될 거란 말이야. 아 근데 이거는 원이란 말이야. 원은 대표점이 어디 있니? 그렇지. 중심 생각하자고 그냥. 그래서 여기 중심을 잡아서 보니까 그 원방을 보시면은요. 바로 중심 찾을 수 있죠. 얘가 중심이 1컴마가 만들어지고 1,2가 될 것이고요. 그 마이너스는 짜짜짜 반지름 2짜리가 되겠네 이거. 그렇지? 찾을 수 있지? 반지름 2짜리, 중심 1,2짜리가 됩니다. 그랬을 때 이 원을 이 선에 대해 대칭 이동을 시키라 그러면은 원을 시킨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 중심을 이렇게 연결해서 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는 여기만 찾아주시면 반지름은 자동이니까요. 맞죠? 중심만 찾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번 찾아볼게요. 여기를 내가 찾아야 되는 그 선대칭 시킨 점을 A, B라고 하시고 이게 선대칭을 하는 거니까 수직 조건 체크해 주셔야 합니다. 이게 점에 대한 선대칭이죠. 점을 선대칭 시키다. 아까 적어드렸던 것처럼 수직 조건과 중점 조건이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중점 조건으로 한번 가볼게. 중점이 여기잖아요. 여기. 얘가 여기 위에 올라가 있어야 돼. 그래서 자, 중점 조건 쓰라 그러면은 저 양끝점의 중점을 잡으세요. 그래서 그 M점의 좌표가요 2분의가 되고 얘가 A 더하기 1이 만들어지고 컴마 그 다음에 2분의가 되고 B 플러스 2가 만들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얘가 여기다가 대입해도 성립을 해야 돼요. 지나는 점이기 때문에. 따라서 요 M점을 요 직선에 대입을 합니다. 자 그러면 2분의 A 플러스 1 만들어지고 여기다가 2배 할 거니까 B 플러스 2만 적으시면 되고 는 10이다. 우선 냅둡시다. 정리 좀 이따 하시고요. 이렇게 첫 번째 관계식이다. 1번 관계식. 그 다음에 하나가 더 있는데 하나 더 있는 건 당연히 무슨 조건? 그치? 수직 조건. 수직 조건. 기울기로 가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이거 뺀 거분에 뺀 거 가시면 되죠. 이 친구와 이 친구를 연결한 기울기는 이 친구랑 수직 관계에 놓여져 있는데 얘가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짜리이기 때문에 이 노란색 기울기는 2짜리가 될 것이다. 따라서 뺀 거분에 뺀 거로 갑니다. A-1분의 B-2가 되겠죠. 여기가 이제 2가 돼요. 그래서 얘들아 요 산수는 맡길게요. 요거 두 개 연립일차 풀어주시면은요 이 A 값, B 값이 나와요. 그리고 중심이 나왔는데 얘들아 이 반지름 얼마짜리겠니 이거? 그치? 바뀔 리가 없잖아 반지름이. 그래서 원망을 세우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려운 게 없어요. 근데 대표점이 있는 애들은 웬만하면 이 도형 위에 점을 선택해서 이 작업을 하기보다는 그냥 중심만 이동시킨 다음에 뭔가 변치 않는 모습을 구현시켜주시기만 하면은 도형 이동을 깔끔하게 마칠 수가 있습니다. 자, 필수 7번입니다. 구별적인 문제인데요. 자, 가장 기본은 이겁니다. 원래 그 기본 문제는 맨날 많이 푸는 건데, 자, 만약에 수식이 이렇게 있어서, 만약에 여기가 A라는 점이 여기 있고, 자, B라는 점이 여기 있을 때, 뭐 이거는 원래 많이 하는 거죠. 근데 X축 위에 점을 하나 골라서, 자, 찍고 돌아오세요. 뭐 이런 문제들 많이 만난 적이 있어요. 이렇게 벽을 때리고, 이렇게 돌아가는 요 선분 길이 2개 합.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 이제 PA 더하기 PB, PA 선분과 PB 선분의 길이를 더했을 때, 요거 두 개를 더했을 때 최소값, 뭐 이렇게 물어보는 문제가 가장 기초입니다. 기초. 근데 이제 대충 풀지는 마시고요. 이게 이 벽을 때리고 돌아오는 문제는 이제 벽에 대한 대칭을 시킨다가 포인트인데, 요것도 어려운 버전이 많다. 그래서 문제를 풀어보면 알게 된다. 여기서 이제 벽을 때릴 때는 두 점 중에서 아무 점이나 한 점을 고르시면 돼요. 그래서 이쪽 벽에 대한 대칭을 시킵니다. 이렇게. 이게 X축 대칭이 되는 거죠. 이렇게 대칭 이동을 시켜주신 다음에 이 점피를 꼭 이렇게 연결하세요. 연결하면은 이 위에 삼각형이랑 아래 삼각형이 합동이 만들어지면서 요 길이와 요 길이가 똑같아지죠. 그렇죠.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할 수가 있냐면 내가 지금 A에서 P를 거쳐서 그 다음 P에서 B를 가야 되는데
근데 A에서 P를 가는 거는 대칭이동 상태를 한번 비교해 봤더니 이게 A 프라임에서 P를 가는 길이랑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대체한다는 아이디어예요. 그 다음에 거기서 P를 거쳐서 B를 가는 길이를 더하는 거랑 같은데 이 약간 느낌이 여기서 출발해서 X축을 뚫고 여기로 가는 이거 두 개를 더하는 거가 된다는 소리입니다. 근데 저렇게 가면 최단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쭉 가는 게 최단이기 때문에 아 여기를 때리라는 소리구나. P 이렇게 때려서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가는 게 최단이다. 그래서 이 길이의 최소값이라는 것은 그냥 A 프라임 포인트에서 B까지를 한 번에 가는 것으로 이렇게 구할 수 있다. 이게 이제 가장 기초인데 이제 그 문제를 보시면은 이게 그 X축이 아니었던 거지 그냥 X 더하기 Y는 3이라는 어떤 직선이 하나 있는 거야. 그래서 뭐 기울기가 마이너스 1짜리 선이 하나 이렇게 있는 거지. 그리고 이제 1,6 한 이런 데 있을 거야. A라는 점 이런 데 있고요. 그 다음 1하는 점은 7,0이니까 이런 데 있을 거예요. 그죠? 이런 데 있죠. 이렇게 있어서 여기가 1,6이고요. 여기가 이제 7,0가 있다. 이번에는 약간 비스듬한 벽이 하나 있는 거지. 그리고 이제 점 P가 이런 데로 움직인다. 그랬을 때 끝까지 봐야 돼 이거. 여기서 이제 여기를 벽을 때리고 이 벽을 돌아와라. 이거에 대한 최단 거리. 최단 거리를 구한다는 건 약간 비스듬하게 보면 저 그림이랑 똑같은 그림이라서 이 두 점 중에 한 점을 골라서 얘를 고릅시다. 대칭 이동을 이렇게 시켜주시고 같은 거리를 보내서 여기를 A 프라임으로 잡으신 다음에 연결을 꼭 하시고요. 이렇게 같은 길이 체크하시고요. 그래서 이제 일로 와서 이렇게 가는 길이는 대칭 이동한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벽을 때리고 뚫고 들어가는 길이랑 같기 때문에 아 결과적으로 최단 거리는 여기를 찍는 게 아니었구나. 그냥 쭉 가는 게 최단이겠다. 아, 여기 때리라는 소리구나. 이렇게 왔다가 일로 가는 게 최단이다. 이런 답이 되면서 결과적으로 이 문제의 정답은 그래서 A에서 P를 거쳐서 P에서 B를 가는 이 친구의 최단 거리라는 것은 그냥 이 A 프라임 포인트에서 여기로 한 번에 가는 길이가 되는 것입니다. 얘는 그래서 A 프라임에서 B를 가는 이 길이만 구하면 되겠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필요한 게 뭐냐면 이 A 프라임 좌표만 찾으면 되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대칭 이동시키는 점을 찾는다. 자, 요렇게 있습니다. 이게 x 더하기 y 뭐였죠? 는 3. 요런 애가 하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 정도의 1,6이라는 점이 하나 있습니다. 대칭 이동을 시킨 이 점을 찾고 싶어요. 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는 요 A 프라임 점의 좌표를 찾고 싶기 때문에 뭐 한번 연습하는 차원으로 여기를 P컴마 Q라 가정을 합시다. 그 다음에 이제 중점 조건, 수직 조건 두 개 나가시면 되겠죠? 한번 풀어볼게요, 문제. 첫 번째. 자, 중점 조건부터 갑니다. 여기 M점. 이 M점은 여기다가 대입할 수 있다가 포인트. 그래서 바로 넣게. 중점, 요거 2분의 P 플러스 여기다 넣고 2분의 P 플러스에 대입하시고 2분의 Q 플러스 이건 여기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얘가 이제 2분의 Q 플러스 6은 3. 2를 곱한 다음에 넘겨주시면은 곱하면 6 되는데 여기 뭐 없어지겠다 이거. 그래서 P 플러스 Q는 요 1만 남았는데 넘겨서 요거 하나 첫 번째 방정식 잡아주시고 자, 두 번째 방정식 지금 무슨 생각하는 사람 있을 수도 있다 이거 그렇게 생각해나는 선생님 2번 자 수직 조건으로 볼게요. 얘가 기울기가 마이너스 1짜리이기 때문에 이 노란색 기울기는 1 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 P 마이너스 1분의 Q 마이너스 6을 한 게 이게 1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곱한 다음에 정리 좀 하시면요 요거 P에서 Q를 넘겨주시고요 마이너스 6인데 마이너스 넘어가니까 이렇게 만들어질 겁니다. 다 나왔죠 이제? 연립동 하시면은 더해버리면 마이너스 6 그래서 아마도 P 값은 마이너스 3인 걸 알 수가 있고요 P가 마이너스 3이 돼버리면은 아이고 Q가 2 같은데 그지? 이렇게 끝. 그래서 요점의 좌표가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3,2라는 걸 어렵지 않게 확인하셨고 정답은 이제 요 포인트에서 여기로 한 번에 가는 길이가 정답이기 때문에
이게 뺀 거 제곱, 뺀 거 제곱에 루트를 붙이면은 10의 제곱에다가 4를 더하시면 되겠습니다. 답이 왜 이래요? 이 문제의 정답은 루트 104가 되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구해내는 예제입니다. 근데 여기서 한번 좀 아이디어를 써봐. 이런 상황은 이게 실제로 되게 많을 텐데 이게 잘 써먹어야 되거든 이거. 그러니까 기울기가 1짜리거나 마이너스 1짜리에 대한 대칭을 할 때는 이게 여기서 공식을 쓸 수 있는 상황이라고 믿어야 돼. 잘 봐봐. 내가 이게 지금 y는 마이너스 x 더하기 3이잖아요. 이 친구를 내가 만약에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 평행 이동을 시킬게요. 그럼 이제 바뀝니다. 직선이 이렇게 있었는데 내가 이 친구를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3 평행 이동을 한다는 것은 이 y를 y 더하기 3으로 바꿔요. 그럼 얘가 이제 x 더하기 이 y 더하기 3은 이렇게 만들어지기 때문에 3이 없어지죠? 바로 쓰겠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A점이 있었는데 이게 똑같이 움직이면 돼요. 그래서 얘를 Y축의 방향으로만 3칸 떨어뜨리면 되기 때문에 저 점의 좌표도 1,3으로 체인지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점도 똑같이 떨어뜨리면 되기 때문에 얘는 대충 이 정도 있었죠? 이 정도에 7 건들지 마시고요. Y를 3을 빼면 되기 때문에 움직이시면 돼요. 자, 모든 상황을 3칸 내린 거예요. 그러면 니네가 생각을 해봐. 여기서 이쪽 벽을 때리고 일로 돌아오는 최소값이나 여기서 때리고 돌아오는 최소값이 어떨까? 근데 무조건 똑같지. 그냥 여기서 그냥 문제를 푸는 거지.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이런 아이디어가 정말 중요할 거야. 시험장에 가서. 근데 문제는 얘가 이게 y는 마이너스 x가 된 거잖아. 이거 공식이 있는 애란 말이야. 그러면 1,3을 이렇게 대칭 이동할 이 점의 좌표를 이렇게 구할 필요가 없잖아. 그치? 공식이 있는 친구인데. 자, 여기 몇 컴마 몇으로 체인지. 그렇지. 끝났구나. 여기는 좌표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이구나. 답은 이렇게 가는 게, 한 큐에 가는 게 답이구나. 답은 그래서 이 친구와의 거리를 재시면은 뺀 거 10, 뺀 거 마이너스 2. 답은 루트 104. 이렇게 바로 풀어내셔야 되기 때문에 기억하세요. 기울기가 1이거나 마이너스 1에 대한 대칭은 이건 무조건 공식으로 갈 수 있는 상황이에요. 알겠죠? 대신에 본인이 좀 움직여서 하셔야 돼요. 그 아래쪽에 8번 문제 같은 경우는 요것만 체크하시면 됩니다. 8번에서 거기에 움직이는 동점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움직이는 점, 동점, P가 있는데 자, 몇 컴마 몇이래요? 오케이, T,2입니다. 야, 떠오르는 도형은 누구? 그렇죠. 얘는 그래서 Y는 X 위를 움직이는 점이다. 요것만 적으신 다음에 본인이 풀어보시면은 아주 쉬운 문제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래서 항상 이렇게 XY 좌표가 같은 문자로 표현되어 있는 이런 점을 만났을 때는 그 친구가 움직이는 이 자취를 반드시 신경 쓰셔야 한다. 정리하시고요. 다음 페이지 가셔서 9번 한번 열어보시고 9번 문제를 잠깐 지금 풀어보십니다. 이게 풀리면 이제 오늘 수업 완전히 이해하신 거고요. 9번 문제가 어려우면은 아직 그게 잘 안 되신 겁니다. 자, 이제 풀이는 이제 여러 가지가 많어. 근데 첫 번째는 뭐냐면 첫 번째는 그냥 이제 그 도형의 이동에 진짜 그 원칙 한 점을 골라서 세팅하고 진짜 하는 거. 그걸 한번 해볼게. 자, 지금 문제를 읽어보면 이거 잘 읽어야 되는 거죠, 이거. 자, 이거에 대해서 얘와 대칭인 걸 찾으라 하기 때문에 얘를 대칭시키라는 거죠, 이거에 대해서. 그치, 그런 뜻이지. 기울기 얼마짜리지, 이거? 그래서 좀 괜찮은 거다, 이 문제가. 자, 1짜리. 요렇게. 얘가 이제 x-y, 마이너스 1의 제로란 선이 하나 있는데 얘는 기울기 얼마짜리입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짜리인가요? 그래서 뭐 대충 이렇게 하나 있었겠죠. 요런 선이 하나 있다. 얘가 지금 이제 대칭 이동을 시켜야 되는 직선.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고 이 친구를 이렇게 접어주면은요, 이렇게 얘가 이렇게 됩니다. 요런 걸 찾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친구의 직선의 방정식을 궁금해한다. 이제 이런 얘기거든. 자, 그러면 자 계속 가자고. 자, 첫 번째 원칙대로 가는 방법은 도형의 이동은 없다 그랬습니다. 도형 위에 이미 한 점을 옮겨주는 것. 그러면 자, 빨간색 직선 위에 한 점을 고르는 거예요. 이거 제가 초록색은 그냥 지워볼게요. 이거 찾는 중이니까. 이게 지금 잘 안 된단 말이지. 지금 몇 명 보면 알겠지만 아예 움직임이 없는데, 그러니까 지금 아까 설명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거나 아니면 대충 알고 있는 거야. 옛날에 배웠는데. 그리고 이런 거를 할 줄 알아야 됩니까? 라고 좀 궁금해하는 건데 못하면 되게 불편해져. 이렇게 있어. 이거 위에 한 점을 골라야 돼. 자신감이 딱 잡으란 말이야. 여기를 그래서 이게 노라는 거지. 이렇게. 그 다음에 너를 대칭 이동을 시킨 점, 이 선대칭을 시켜달라 그러기 때문에 이 선에 대해서 이 반대쪽으로 가서 같은 거리만큼 수직이 되는 요 점, 무슨 말인지 알겠지? 우리가 이 점의 자취를 찾는 거다라고 꼭 인정을 해야 돼. 저런 점들이 만드는 도형이 궁금하다 이거잖아. 그럼 내가 여기를 세팅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이렇게 놓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겠어? 그치? 저게 주인공? 이 점 P는, 이 P, Q는 이거 위에 임의의 어떤 점인지 모르지만 한 점. 그치? 그 다음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이런 그림 보이니까 무슨 조건 써야 되고 중점 수직 써야 되고 그리고 이 P, Q는 여기다가 대입할 수 있으니까 항상 빠뜨려 주셔야 하고. 자, 관계식을 세웁니다. 첫 번째 관계식은 이 P, Q는 이거 위에 있는 점 중에 하나를 고른 거기 때문에 여기다 대입해도 성립을 한다. 자, 그래서 P 플러스 2Q 플러스 4는 제로. 첫 번째 식이고요. 자, 두 번째는 이제 중점 수직 가야 됩니다. 자, 중점 써볼게. 중점. 이 친구와 이 친구의 중점은 여기다 대입할 수 있는 점 아니에요? 자, 바로 넣어도 괜찮겠죠? 그래서 자, 2분의 x 플러스 p 여기다 넣고요. y좌표 넣습니다. 마이너스 2분의 가시고 요거 둘이 더해서 반띵하면은 y좌표잖아요. 여기다가 y 플러스 q를 저 y좌표에 대입한 거고 여기다가 마이너스 2가 붙어 있어서 요게 성립한다. 2를 곱해주면은 x 플러스 p에다가 이거 전개하셔야 되니까 마이너스 y 마이너스 q 그 다음 마이너스 4는 제로 분산했을까요? 이렇게 냅두셔야 해요. 연결된 식이 있는데 아직 한 개 나왔고요. 그 다음에 한 개 더 있습니다. 관계식이 수직 조건이 있죠. 수직은 이제 이게 뺀 거가 이거랑 수직이니까 이 파란색 기울기는 마이너스 1짜리가 됩니다. 자, 그래서 x-p분의 y-q 얘가 y고 마이너스 1이다. 요거 이렇게 곱한 다음에 넘어오겠습니다. 넘어가버리면 이게 마이너스 x 플러스 p인데요. 넘어가니까 그대로 여기다 x-p 적어주시면 되고 원래 있던 게 y-q가 있었고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이제 다 한 거예요. 관계식은 다 쓴 거죠. 이게 우리가 정리해야 되는 최종적인 관계식. 아까 많이 해봐서 알겠지만 p 자리를 바꿔치기 하시고 q를 바꿔서 xy식으로 만드셔야 되고요. 그리고 정리해야 되는 게 이 친구랑 이 친구입니다. 근데 뭐 할만해 보이는데 그지? 너 특별하게 뭐 작업하지 않아도 더하기 빼기 잘하면 될 것 같은데. 자, 더해볼게 한번. 요 둘을 한번 더하기를 해보자. 더하기 해버리면 p가 사라지고 y가 사라지죠? 자, 그래서 더했으니 2x가 만들어지고 마이너스 2q가 만들어지고 더했으니까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따라서 이 나눠주시면 x 마이너스 q는 이렇게 하나 볼 수 있죠. 첫 번째 관계식. 그 다음에 자 빼봅시다. 이게 생각보다는 쉽지가 않아요. 이 연습을 좀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자 빼기. 빼버리면은 이건 공식이 아니잖아. 그치? 이걸 할 수 있어야 된다. 자 빼봐. x 사라져. 마q 사라져. 자 몇 p? 2p. 그 다음에 자 빼기. 그렇지. 마이너스 2y는 또 4네. 뺄 거 없네. 따라서 이 나눠주시면은 p-y가 얼마가 된다? 2가 된다. 끝났어. 관계식이 나왔어. 엮여있어. 정리하면 게임이 끝날 것 같아. 자, p를 누구로 바꿀 수가 있겠네. 너
넘기면 되겠지, 그지? P를 y 플러스 2로 바꾸시면은 된 거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에다가 2배의 Q가 있어. 여기 있잖아, Q가요. 넘기고 넘기시면 되겠죠. 또 누구로 바꾸면 돼요? 이렇게 바꿔주시고 냅두시고 는제로. 요게 이제 우리가 첫 번째 하는 답이다. 정리해버리면은 뾰로롱 2x 앞쪽에 y 마사사 없어져. 플러스 2인가요? 이게 이 문제의 답인데 맞았니? 아까 풀었는데 내가 답 몰라가지고 맞았어? 가원이 맞았어? 아니야? 태원이 맞았어? 아니야. 아 뭐야? 요게 답이야. 그런데 저기 어디 틀렸어? 어디? 플러스 4랑 마이너스 어디? 어디? 저 노란색으로 네모친 데 아, 제가 잘못했구나. 요거 틀렸다. 망했다. 요거 마이너스인데. 아, 미리 말해주면 얼마나 좋아. 틀렸어. 이거 맞아. 이거 맞아. 그치? 이것도 맞아. 얘만 바꾸면 되나? 네. 오, 잘하면 야, 다행이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6. 이제 맞아? 네. 말했어? 태원이 맞아? 아니야. 아, 뭐야. 저게 다야. 그러니까 이게 완벽한 서술형이야지. 이렇게 보여줘야 돼. 근데 이제 이게 발견된 사람이 있다는 거지. 아, 선생님 이거요.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되지 않아요? 이런 생각이 들죠. 자, 두 번째 방법 보시고요. 우리가 지금 배우는 게 이게 최다 빈출 중에서 하나인 이게 직선에 대한 대칭이에요. 그죠? 공식이 안 먹힌다니까요. 그런데 자, 보세요.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보통 이 방법을 되게 많이 추천을 합니다, 학생들이. 얘들아, 이렇게 풀어. 이렇게 하면은 좀 피곤해.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어때?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건데, 자, 이렇게 하는 거야. 봐봐. 자, 선이 하나 있었고, 아니, 그러니까 여기다가 너무 막 목숨 걸지 마. 이게 서술형에서 이렇게 보면 점수를 안 주신다니까. 안 줘. 점수를 안 주죠.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래. 근데 객관식이나 아무튼 뭔가 바쁠 때는 이렇게 해도 된다는 건데, 봐봐. 이런 선이 하나 있어가지고요. 우리가 지금 찾고자 하는 게 이 선이에요, 사실은. 이 초록색 선이 궁금한 거예요. 선대칭 시킨 거. 근데 이게 우리가 봐봐. 우리가 직선을 결정하려면 얘들아 점이 몇 개만 있으면 돼. 2개만 있으면 되니까 이 초록색 직선이 지나는 2점만 알면 돼. 간단하잖아, 그치? 그런데 이 초록색 직선이 지나는 점 1개는 지금 알고 있지 않니? 여기는 그냥 알고 있는 점이잖아. 이거는 그냥 얘네들의 교점인데 뭐. 연립을 먼저 해버려봐. 연립을 한번 해볼게. 얘네 둘이 교점 찾아보자. 암산해버리자. 자, 요렇게 훅 빼버리면은 이 몇 y가 되고 3y 마이너스 2가 빵인가? 그럼 3y가 2인가? 그 y좌는 몇 컷만 뭐지 이거? y가 3분의 2가 되지. y가 3분의 2가 되고 또 y에다 3분의 2 한번 집어넣어봐. 그럼 x가 뭐야? 3분의 8인가? 그치? 나 혼자 하는 거냐? 재밌다. 3분의 8 함께하자 이렇게 된 거잖아. 그치? 이게 바로 교점. 그럼 이 직선 L이 지나는 점 하나 확보. 야, 그럼 몇 개만 더 있으면 돼? 하나 그냥 찾자고 그냥. 하나를 찾는 방법은 봐봐. 요거 위에 제일 이쁜 점 하나만 찾아. 제일 이쁜 점. 몇 컷만 몇 수로 갈까? 아무거나 찍어. 0,2? 괜찮지? 이쁘지? 저 x 플러스 2y 마사하는 제로 유리선의 위에 있는 한 점 아무거나 찍어서 여기를 0,2를 찍어. 지나고 있잖아. 그러면 그 점을 이렇게 대칭을 하면은 여기를 올 거 아니냐, 그치? 이거 찾으면 되지 그냥 기본적으로. 괜찮지? 야, 이거 찾을 수 있어 없어? 있잖아. 점을 선대칭을 시키는 건 우리가 가장 기본이지 이게. 중점 조건 소집해서 중점 수직 써가지고 이 점을 찾는 건 어렵지가 않잖아. 그러니까 그냥 이 점 마저 찾아버리면 이 직선 L이 지나는 점 몇 개를 구하는 거야. 그럼 끝났어. 그냥 이 둘을 가지고 직선의 방정식을 세거라. 이러면 이걸 피할 수 있고. 괜찮지, 그지? 그러니까 이게 답답한 사람처럼 이것만 하면 안 된단 말이야.
이건 내가 그냥 플러스로 알려드리는 거지 이게 문제 푸는 정석이 아니거든. 저게 정석이거든. 이거를 기억하셔야지. 시험에 아직도 2달 넘게 남았어. 알지 그지? 시험 대비 해봐서 알겠지만 막판에 누가 잘 푸냐 못 푸냐가 이거 아냐 모르냐야. 지금 뭐 문제를 잘 푸냐 뭐가 중요해 이게. 근데 원칙을 모르니까 맨날 연습하는데 막판에 실력이 올라가지 않아. 맨날 틀려. 기출 풀어도 계속 80점이야. 그런 애들의 공통점은 몰라 이걸. 모르니까 막판에 뭔가 만들어야 되는 깊숙한 상황에서 거기서 얘가 헤매게 된다는 거야. 이런 것만 알고 있으니까 문제를 못 풀지. 세 번째. 세 번째, 이거는 내가 찾아서 해보시면 됩니다. 확인해보시면 참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방금 내가 설명드렸던 건데 이 친구 비율이 얼마짜리냐고 이게. 이러면 이제 반갑다 이러면서 반갑다. 너 공식 먹히는 애 아니야 이러면서 지금 이 직선의 방정식을 보시면은요. 얘가 y가 넘어가면 y가 x-2 아닙니까? 괜찮죠? 얘들아 이거 y축으로 2만큼 평행이동하면 누가 돼요? y는 x가 되죠. 2칸 올리면. 그러니까 y는 x 가지고 놀자는 말이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모든 상황을, 이 모든 기초적인 상황을 움직이는 거예요. y축의 방향으로 얼마만큼. 그렇지. 평행이동해서 문제를 풀면은 이런 거 할 필요가 없잖아요. 왜냐면 y는 x 대칭이 되는 건데. 기본 대칭인데, 그지? 움직여볼게. 봐봐. 다 움직여야 돼. 얘만 움직이면 안 되고. 해봐. 자, 움직였어. 이게 이제 y는 x가 되는 거. 이쪽이야. 이거지, 이거. 이렇게 들어가서 이게 움직였으니까 이렇게 바뀐 거야. 괜찮지? 그 다음에 얘를 y축으로 2칸 평행이동을 해보자. 이 친구를. 그럼 이제 요 y 대신에 누구 대입해야 돼? y-2 대입해야지. 그러면은 이 친구의 식은 y 자리를 y-2로 바꾸니까요. x 플러스 2배의 괄호치고 y-2. 그러면 이게 마이너스 4가 또 생기는 거 아니야? 그러면은 2y가 되고 마이너스 8은 제로. 나 잘했니? 이거 맞지? 주면 잘 봐야지. 잘 봐야지. 이거란 말이야 이거. 그렇지? 그러면 이거 구하면 되는데 이거를 구하는 건 공식이 있다. 공식이 있다. 얘를 이거 대칭을 시키는 건 기본 대칭이다. x, y 자리를 어떻게 하면 된다? 바꾸면 된다. 따라서 얘는 그래서 y 플러스 2x 마이너스 8은 제로. 이게 우선 바로 구한 거다. 근데 이게 답이야 답이 아니야? 답이 아니지. 왜냐하면 몇 칸 내려서 몇 칸 올려서 푼 거니까. 2칸 올려서 푼 거니까. 그럼 최종적인 정답은 다시 이 친구를 이해되지? y축의 방향으로 얼마 평행이동을 하면 답이다. 다시 이제 갖다 놓으면 되겠지. 뭐가 문제겠어? 올려서 풀어서 내리면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다시 이 친구를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2 평행이동을 합니다. y를 누구로 바꾸시면 돼요? y 플러스 2로 바꾸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y 플러스 2로 바꿔주시고 2x 하시고 이렇게 돼서 이렇게 정리하면은 어차피 답은 똑같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많이 있을 텐데 제발 이걸 좀 연습을 해. 제발 집에서 한 번 더 꼭 해줘. 부탁이야. 알았지? 숙제만 하지 말고 학원 많이 다니지 말고 학원 다 2개만 다녀. 다 끊어. 공부 정서 안 올라. 자습을만 해. 자습을 차라리. 공부를 해. 앉아서 엉덩이로 공부하는 거지. 학원이 공부 시켜주는 거 아니야. 언제 깨달을 거야? 재수할 때? 재수하면 깨닫던데. 내가 이게 다 허상이었구나. 보통 그래. 재수하면 깨닫고. 재수하면 못 깨달으면 삼수하면 깨닫는 거야. 삼수하는 애들은 수업 제일 짧게 듣고 계속 공부만 해. 혼자서. 앉아서. 가봐. 도박재수를. 거기 대부분 삼수거든. 걔네들이 느낀 게 있지. 공부 내가 하는 건데. 빨리 깨달아야 돼, 그걸. 근데 니네가 뭐 재수하라는 말은 아니잖아. 가야 되는데. 근데 졸업하기 전에 빨리 깨달아야지. 학원은 최소한으로 줄여야 돼. 수학 필요 없으면 끊어. 뭐라 안 해, 나는.
저 수학 됐는데 여기서 혼자 할 수 있는, 그럼 끊어. 뭘 다녀. 그치? 근데 필요 없는 과목은 줄여. 진짜 되게 중요한 거야 이거. 맨날 힘들어 죽겠어요 선생님. 내일 영어 숙제 많아요. 국어 숙제 많아요. 수학 언제 해? 공부는 언제 하는 거야? 왔다 갔다 다 시간 다 뺏기고 공부할 시간 없잖아. 성적 안 나오잖아. 끊어. 과감하게 끊어. 인터넷 인강 잘 돼 있잖아. 혼자 할 수 있는 건 끊어. 집에서 해, 집에서. 스터디 카페 갈 거 혼자 가시고 친구랑 같이 가지 마시고 어떻게 가면 오는데 또 이게 방학 때 딱 보이거든요. 여러 아이들이 치여 사는 아이들 다 맞게 똑같습니다. 그리고 아시겠죠? 조금 자 지우겠습니다. 조금만 더 하면 돼요. 조형의 경우 이렇게 간단하답니다. 금방 끝나는 단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몇 개만 더 잡아드릴 건데 주의사항이 좀 있어요. 이게 같이 해볼까요 한번? 자 한번 보겠습니다. 앞에 잠깐 보시고 이제 요거 그냥 그 체크입니다. 체크. 주의사항입니다. 주의하자. 그러니까 몰라 틀리는 게 아니라 오 이러면 틀려요. 이 스타일이에요. 자 보세요. 자 내가 이렇게 fx, y는 제로가 있습니다. 자 저거 정체가 뭐죠? 아 좋아요. 저게 도형입니다. 야 저거 도형이라고 말하는 친구들 그렇게 많지 않다. 저거 뭔지 물어보거든. 우선 이제 이상하게 함수 이런 말 하고 이상하게 많어. 둘이 모여서 있는 F가 뭐죠? 저 G로 바꾸면 또 모르겠대. 저 F, G, H 저런 건 이름이지 이름. 식의 이름이지 그냥. 그래서 의미 없는 거고. 근데 내가 이거를 먼저 그 X축 대칭을 한번 할게. 그래서 식이 만들어지겠지 이렇게. 바바바바바. 그 다음에 뭐 한 번 더 해볼까? 자 Y는 X 대칭도 한번 할게. 바바바바밤 또 만들어지겠지? 이렇게 이제 그 다음에 X축의 방향으로 3 Y축의 방향으로 2 평행이동을 해볼게. 비비비비빔 이거 한번 보여봐. 몇 명 맞추나 보자.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주의할 게 아니었는지를 확인해보자. 쌤 말을 믿어. 알았지? 진짜 끊어. 알았지? 하고 힘들면 끊어. 괜찮아 괜찮아. 뭐 세상 혼자인데 혼자 공부 지가 하는 거지. 잘 됐으면 끊어. 바빠 죽겠으면 끊어. 너 과학 어떻게 해요? 내가 과학 잘하는 조교 데리고 올 테니까 걔한테 물어봐. 인간 들어 인간. 걔 누구냐? 과학 잘 나가는 애 누구냐? 장풍배? 걔 모든 분야게? 아니야? 걔 많이 듣지? 지금 듣고 있어. 되게 인기 많지? 재밌게 가르치는 사람 그런 스타일 아니야? 그거 듣고 나서 공부 지금 하면 되잖아. 그렇지? 들으면 하지. 국어는 누가 제일 많이 들어? 국어인가? 위계죠. 그거 들으면 되잖아. 그거 커버 안 되나? 학교 내신 때문에 그런가? 그럼 필요하면 국어는 다녀. 왜냐하면 내신 자료가 필요할 거 아니야. 그렇지? 그래 국어는 다녀. 수학은 다녀야지. 왜냐면 내신 야 내가 기초를 몇 개를 줘 니들한테. 연습이고 뭐고 난리치잖아. 그거 학원 안 다니면 잡기 힘들잖아. 그건 우선 수학은 다녀야 될 것 같고 필요 없는데요. 끊어. 괜찮아. 미련 없어. 또 다닐 거 뭐가 있어 이제? 또 뭐 있어? 영어? 다녀야 되나? 다녀야 돼? 그럼 영어. 뭘 끊지? 뭐 아무튼 끊어. 또 어떤 애 한국사 가야 돼. 한국사. 진짜 다니죠. 1학년 내가. 너 오늘 주말에 무슨 학원이냐 그랬더니 뭐 주말에 학원 3개 했더니 국어랑 뭐랑 한국사? 자기 처음 가봤대. 내신 안 나와서. 근데 다니고 이제 안 다닐 거래. 한국사를 다닌다는 마치 그냥 그 줄넘기 학원 다니는 거랑 비슷한 건데 줄넘기 학원이 제일 이해가 안 돼요 진짜. 가서 이거 하는 거예요 진짜. 기술 가르치나? 막 이런 거 하는 건가? 테크닉 가르치나? 자 같이 해보자. 말 걸어서
미안해. 자, 요거 x축 대칭 한번 시켜봐. 불러봐. f x 컴마 그렇지 이렇게 된 거야. 자, y는 x 대칭 시켜볼게. 자, 불러봐. f 마이너스 y 컴마 x는 제로. 자, 이제 틀린 거야. 자, 어디가 틀린지를 봐야 돼. 따란 뭐라겠지? 이 주의사항에 내가 틀렸어 시험에 나오면 이거. 답이 저게 아니야. 이렇게 틀린다니까. 그래서 소개를 드리는 거야. 뭐 잘못한 거지? 와, 맞는 거 같은데 이런 생각 들잖아. 다 이런 거 틀려. 자, 뭘 잘못한 거냐면 니네가 잘못된 게 뭐냐면 이 x, 마이너스 y를 자꾸 점으로 생각한다고. 그러니까 니네가 이거 자리 바꿔보잖아 이렇게. 근데 y는 x 대칭 시킨다는 게 x, y의 자리를 바꾸는 거 아니야. x 자리를 y로, y 자리를 x로 바꾸는 거지. 쌤 말은 f하고 이렇게 잡혀 있을 때 이게 점은 아니란 말이야. 근데 이거 콤마 이거랑 점을 설명하는 게 아니잖아 저게. 그냥 x랑 y에 대한 식이었어요 이 뜻이었던 거잖아. 근데 니네가 자꾸 이거를 이런 모습을 집중해야지 가오나 이번 방학이 되네. 다음 방학일 것 같은데 이거를 y는 x 대칭을 시키라 그러면 이 자리와 이 자리를 바꾸는 게 아니란 말이야. 저건 점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봐봐. 이 친구를 이거 대칭을 하라 그러면 순수하게 y는 x 대칭을 시키는 게 x를 y로 바꾸시고 y를 x로 바꾸는 거잖아. 틀렸지 이게. 다시 불러봐. y, 그렇지. 이게 맞지. 저 자리를 바꾸는 게 아니지. 앞에 거 몽땅 뒤에 거 몽땅 자리가 체인지가 되는 게 아니라 y 자리를 x 자리를 y로 요 y를 x로 바꾼다. 이거를 주의사항으로 하셔야 돼. 자, 또 봐. 이렇게 틀린다니까. 그리고 왜 틀린지도 몰라. 처음 보고 왔더니 너 왜 그러지? 어디 잘못한 거냐? 그래서 이게 점이 아니라고. 여기 이게 동그라미 콤마 세모난 점이 아니라고. 이게 점이었으면 이거 앞뒤 다리를 완전히 바꿔야 대칭이지. 알겠지? 근데 이건 도형이라고 도형. 자, 그러면 보세요. 자, 이제 불러봐. 얘들아, 이 친구를 x축으로 3만큼 평행 이동해봐. y축으로 2평행 이동해봐. 자, 불러봐. y 마이너스 3 누구야? 뺏는 게 x가 아니라고. 이렇게 틀린다고. 그래서 내가 주의사항을 하잖아. 니네가 또 앞에 걸 x로 읽는다니까. 야, 이게 y축 x야. 앞에 있어서 x냐? 이게 y라고. 이게 y란 문자 장풍. y. 그 불러봐. y축으로 2 움직여봐. 불러봐. 이게 맞다고. 평행이동은 y를 봐봐. y축으로 2 평행이동하는 게 y를 y-1로 바꾸는 거라며. x축으로 3 움직이는 게 x를 x 마삼으로 바꾸는 거라며. 근데 앞에 게 x 뒤에가 y가 아니라고 저게. 저건 점이 아니라고. 알겠냐고? 모르겠냐? 알겠어. 그 불러봐야지. 요거. 야, 땡땡. 불러. 마이너스 바로 치고 x. 그렇지. 이렇게 하면 되는 거란 말이야. 이렇게 하는 게 맞다는 거야. 이거 한 번 깨달으면 되는데 초반에 몇 번 틀리려는 거지. 한번 더 해볼까? 자, f x, y는 제로. 제로 친구를 y는 자 마이너스 x 대칭 한번 시켜보자. 불러봐. f 마이너스 y, 그렇지. 이렇게 딱 바꿨어요. 그 다음에 더 갑니다. 쭉 어떻게 할까요? x축의 방향으로 3만큼만 평행이동 해봅시다. 자, 불러봅시다. f 시작. 마이너스 y 그렇지. 여기다가 건들면 안 된다고. 선생님 x축을 3이니까 여기다 3 빼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망하는 거야. 알았지? 앞에가 x가 아니야. 그냥 이게 x지. 네.
그렇지? 이게 x지. 대답 들어줘야지. 이게 이거 불러 마이너스 바로 치고 x 그렇지. 이렇게 하면 잘한 거야. 자 마지막 작업 한번 더 할게. 이 친구를 y는 x 대칭을 시켜볼게. 불러봐. 시작. 마이너스 x 컴마 그렇지. 마이너스 y 그 정리해버려 그냥. 이렇게 하는 거야. 또 이것도 전체를 다 바꾸면 틀리는 거야. 이해되셨어? 어떤 포인트인지 알겠지, 그치? 요거를 좀 제대로 하면은 그 12번에 있는 요 도형의 문제들, 요런 스타일의 문제들이 시험에 정말 거의 나온다 보셔야 하거든요. 요걸 안 틀릴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한번 12번 하나 풀어보겠습니다. 요거 이해가 됐으니까 이제 요거 주의하다가 뭔지 아시겠죠? 요거를 좀 잘 적어 놓으시고요. 그 예제 하나 풀어드릴게요. 그래요. 자, 12번에 두 번째 거 갑니다. 우선 잠깐만 봐봐. 그럼 같이 해보고 나서 아래 예제는 본인이 좀 해보셔. 자, 가겠습니다. 자, 우선은 두 번째 것만 해보죠. 자, 요렇게 있어서요. 여기에 1, 2, 3가 있는데 삼각형이 하나 있대. 여기서 이제 요렇게 날아가는 거야. 요 도형이 A 도형이래. 그리고 저 A 도형의 방정식이 fx, y는 제로래. 이거 식이 어떻게 세워질지는 궁금해하지 마. 그냥 요 삼각형의 도형의 식이 이거라고 쟤네가 주장을 하는 거야. 알겠지, 그지? 자, 앞에 잠깐만 봐봐. 또 열심히 풀어. 아래부터 시간 드리겠지. 자, 이 친구를 얘네가 물어보는 게 얘가 요 삼각형의 도형의 식이 이거다. 질문이 물어보는 게 뭐냐면 이거일 때 f y 플러스 1, x 마이너스 2는 제로의 도형의 그림을 그려줘 이런 문제인 거야. 그럼 니네가 요 도형에다가 이렇게 뭔가 이동을 여러 가지를 거쳐서 이 친구를 만들어야 되거든. 근데 이게 한 번에는 잘 안 만들어져. 그러니까 뭔가 이동 이렇게 해야지 만들어진 거야. 그러면 선생님 그러면 뭘 먼저 합니까? 평행이동을 먼저 해요? 대칭이동을 먼저 해요? 아니 그거는 본인 취향대로 가시면 되는데 뭘 먼저 하더라도 답이 바뀌진 않아. 본인 그냥 스타일대로 가시면 돼. 자 그냥 가보자. 얘들아 요 모습을 이렇게 바꿔야 되는데 자 뭐 먼저 할까? 무슨 대칭? 오케이 자리 먼저 바꿔버리자. x, y. 그래서 먼저 첫 번째는 내가 뭐 할 거냐면은 y는 x 대칭을 먼저 해볼 거야. 잘 집중하고 따라와. 그럼 f 불러가 어떻게 바뀌어? y, 그렇지 바뀌는 거야. 비스무리해지고 있지. 그럼 내가 이 친구를 평행이동할 건데 자 x축의 방향으로 얼마 평행이동을 해야 돼? 2. 그렇지 2가 맞는 거야. 선생님 여기 플러스 1인데 아니야 이거 y야 y. 그리고 y축의 방향으로 얼마 평행이동을 하면 되는 거지? 그렇지 이게 맞다는 거야. 그냥 문자가 맞는 거지 앞에 있는 게 x가 아니라고. 그래서 이동을 시켜주니까 f 불러 y 플러스 1, x 야 완성됐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답은 뭐였냐면은 자 누구 대칭을 하시고 이걸 먼저 하시고 요 이동을 시키면 정답인데 얘들아 봐봐 여기 주의사항이 뭐냐면 얘하고 얘 있잖아. 순서를 지켜줘야 돼. 이거하고 이거 하면 안 돼. 답이 달라질 때가 있어. 그러니까 네가 한 대로 네 순서에 맞춰서 진행을 하면 돼. 자 먼저 그러면은 대칭이동 먼저 합시다. 뿅 요렇게 y는 x에 대해서 먼저 적어주시면은요. 자 보세요 하나씩 갑니다. 여기 2,0입니다. 요거 대칭을 시킨 몇 컴마 몇 수를 가죠? 0,2로 갑니다. 어렵지 않아요. 그냥 잘 바꾸시면 되니까요. 여기 찍히고요. 아마도 여기 그 다음에 아니다 여기 찍히고 여기 찍혀서 아마 요렇게 생기는 요렇게 들어가는 게 첫 번째 이 친구 아닐까요? 괜찮죠? 이 친구를 이제 오른쪽으로 몇 칸? 2칸, 아래로 몇 칸? 그게 답이라는 거야. 얘를 그래서 오른쪽으로 띡 오니까 여기까지 아마 왔을 법하고 그지? 아래를 몇 칸 내려라? 한 칸 내리면 뭐 이렇게 생기지 않았을까? 그래서 얘가 여기 이런 모습이 생기면서 이렇게 생기는 삼각형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되셨지, 그지? 이렇게 생긴 도형이 저 주인공 도형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고, 이건 이제 요거를 한번 정리를 한번 해야지 안 틀려. 그러니까 뭐 어떤 교재를 풀더라도 도형의 이동의 마지막 유제는 요거로 나온다. 어떤 교재들 다 풀어. 뭐 센이건 일품이건 어떤 교재를 풀더라도. 근데 이제 이 이동을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렇게 했잖아. 자, 한번 딱 다르게 한번 해볼까? 내가 이 친구를 먼저 이렇게 할 거야. 이 친구를 내가 이렇게 해도 괜찮지.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y축의 방향으로 2만큼 평행 이동을 해볼게. 자, 그럼 불러봐. f, x, 플러스 1, 그러지 바꿀 수가 있잖아, 그지? 그 다음에 여기서 자 누구 대칭을 할 거냐면은 요거 대칭을 할 거야. 자 불러봐. f, y, 플러스 마이너스 1하고 많은 거야 이제. y 플러스 1, 또 불러봐. 그렇지. 요렇게 바뀌면서 똑같잖아. 더하는 거야. 그럼 내가 이번에는 자 먼저 무슨 작업을 했고 평행 이동을 먼저 했고 그 다음 무슨 이동을 했고 그렇지. 대칭 이동을 했어. 자 이건 평행 대칭 순서로 한 거고 아까 우리는 대칭 평행을 한 건데 그냥 개인적인 생각은 대칭이 더 편해. 그러니까 대칭을 먼저 하는 게 편하다. 왜냐면 이거 봐봐 이상하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웬만하면 이쪽을 먼저 하시되 여러분들은 이렇게 했는데도 와 저 보라색이 똑같구나. 그걸 느끼시면 되는 거지. 자 해봐. 요거를 왼쪽으로 몇 칸? 위로 몇 칸? 얘가 여기서 요 선이 왼쪽으로 하나, 위로 2칸 올라가니까 요렇게 가지 않았을까? 이 친구를 이 초록색으로 접어봐. 뭐라 그러지? 똑같아니까. 그러니까 누구를 먼저 하고 그냥 저는 이거를 하고 이걸 했는데 옆에 친구는 이렇게 하던데요? 내가 나보다 공부 잘하니까 저게 맞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결과물만 똑같으면 되는데 그러니까 최소한의 이동을 하시는 게 좋고 그리고 헷갈리지 않으려면은 어떤 이동을 먼저 하라고? 대칭이 편해. 그러니까 왜냐면 대칭을 다 한 다음에 마지막에 움직이는 게 편하다고. 단주의사항은 앞에가 x, 뒤에가 y가 아니고 저건 점의 좌표를 설명하는 게 아니라서 그거를 주의사항으로 체크 포인트로 가져가셔야 돼요.